세상은 넓고 볼거리는 많다. 스마트폰부터 TV, PC, 게임 그리고 영화, 화면에 달린 것은 모두를 보는 방송. 화면에 중독된 모든 화중인들을 위한 방송. 화면중독입니다. 신난다. 화면중독 요즘 화면 특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진행의 김수풀입니다. 못생겼다. 안녕하세요, 신PD입니다. 자시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화면중독 멤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 나. 네, 저희 이제 요즘 화면 특집을 외전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가장 빠르게 얘기 드릴 거는 우리 신봉삼이가 뭐 개인 사정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감기에 걸렸습니다. 저 약해 빠져가지고 그냥 그런 거지. 아니 도대체 이 더운 날씨에 무슨 코감기야 도대체. 이게 감기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방송할 수 있는 거나 몸살 이런 건 오히려 괜찮아요. 좀 그냥 아프고 그렇죠. 마니까. 예. 근데 코 감기하고 목 감기는 방송이 안 된다. 그렇죠. 그게 좀 곤란하긴 하죠. 그렇죠. 이게 아픈 거하고 달리 이렇게 방송하면서 뭐 기침하고 아니면 이렇게 코를 좀 들여 마시고 이러니까는 네. 예, 그 두 감기는 방송이 좀 불가능합니다. 이게 정신 상태가 썩어 빠져서 그래요. 정신 상태가 썩어 빠져가지고 정신력으로 이겨내야지 감기 정도는 아닙니까? 방송이 있는데 감기 걸릴 생각을 해? 참나. 역시 진행적인 꼰대 마인드. 휴일에도 회사가 부르면 나간다. 진짜 꼰대 마인드. 나가야지 어떻게 그럼. 안 나가면 어떡해. 안 나가면 안 되지. 나가셔야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군대에서 라디오 들을 때 그랬어. 이렇게 네. 겨울 되면은 네. 그 뭐 감기 관리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은 뭐 그런 그 메인 MC 분들은 뭐 3년 동안 감기 걸린 적 없다 뭐 자기 관리해가지고. 그 약간 그런 바보는 얘기. 감기 안 걸린다 뭐 그런 말도 있잖아. 아니 뭐 근데 뭐 저 가글을 하시든지 뭘 하든지 엄청 관리를 하시더라고. 그런 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신봉삼은 저요. 관리를 못했다 지금 뭐 그렇게 비난하시는 거네요 지금. 라기보다는 뭐 좀 정신 상태가 할 말이밖에 없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아마 뭐 저 엄청 아프거나 아니면은 뭐 저 늦은 코로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네. 뭐 한 주 또 쉬어가면서 몸 관리해야지 또 꾸준히 방송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번 주는 쉬어간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하여 이번 주는 화면 중독에 오랜만에 돌아온 코너 요즘 화면입니다. 뭐 오랜만에 돌아왔다기보다 외전으로 이제 요즘 하면 특집을 하는 거는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고정으로 외전으로 이렇게 박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올해 들어서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맞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휴방이 너무 많았거든요. 저희가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죠. 아무튼 저희가 이제 외전으로 이렇게 뺀 이유는 이제 좀 약간 이제 본편을 방송을 할 때는 저희가 이제 네. 좀 뭐 준비도 하고 영화나 뭐 드라마 이런 것들 보고 이제 뭐 대본도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물론 뭐 아예 준비를 안 하는 건 아니죠. 이제 외전은 좀 이제 편안한 분위기에서 그렇죠. 이 새끼 턱 손 댄 거 안 빼시죠. 어디 방송하는데 저 새끼 개꼰대는 정신력 너 씨 방송하는데 얼굴이 왜 그렇게 못생겼어 지금. 무려 세수까지 했는데 그런 말씀 하시면 좀 곤란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편안한 분위기로 해보자. 뭐 그런 취지로 인해서 이제 요 외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딴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저번에 이제 뭐 개편을 좀 하면서 요즘 화면이 조금 빠진 게 요즘 화면이 본 방송 이상으로 좀 준비가 될 때가 있었어요. 약간 그런 거였죠. 난 항상 요즘 하면 더 길어. 더 긴 게 아니라 더 긴 거는 차라리 다행이긴데 심지어 한 번씩 그 뭐랄까 이렇게 동시에 겹치는 적이 있잖아요. 아하 그렇죠. 네, 요즘 하면 겹치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겹쳤을 때 여유가 있는 사람이 다른 방송 분량을 준비하고 이래야 되니까는 요즘 화면이 좀 오히려 더 힘들다. 그러니까 그런 순간이 있어가지고 이번 외전으로 빼면서 진짜 자유롭게 요즘 화면도 사실은 또 뭐 저희가 뭐 이것저것 많이 그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하긴 한데 그게 한 주도 되게 스펙트럼이 큰데 그 중에 하나를 뭉추려가지고 방송 분량을 뽑아내려고 그러는 것도 좀 힘들고 그랬었어요 가끔은. 맞아요. 그리고 네. 이제 뭐 근데 좀 죄송한 거는 이제 저희 이제 오랜 팬분들 중에서는 네. 저희 방송 들어주시는 분들께서는 약간 요즘 하면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사실. 근데, 그렇지. 그 사실 그런 게 2부가 깊이가 없잖아. 그러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압니까?
아 뭡니까? 항상 일부가 이제 조회수는 제일 빠진다는 거 이상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긴 한데 선호도가 높다. 약간 그런 거 그런 네. 부분이 있었죠. 예. 그렇죠. 예. 그리하여 요즘하면 특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CPD 뭐 요즘하면 새로 돌았으니까 뉴스 먼저 시작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말씀 주십시오. 아 그렇습니다. 아주 네. 신봉삼이 없어서 이제 어떡할까 했지만은 국본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하하. 미친놈, 네가 그걸 준비한다고? 하지만 제 시계의 국뽕이죠 이제 어떻게 아 보면. 좋습니다. 예. 네. 자 눈물을 마신 새 소식입니다. 야, 또 약간 지겹죠 이제. 네. 그새 언제까지 살아요? 그새는 이제 영영 살 생각이에요 아마 보니까. 아 불사 주세요. 오늘 소식을 들어보면 알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네, 얘기해 보십시오. 예, 좋습니다. 이제 눈물을 마신 새 이영도 작가님의 이제 판타지 문학 소설이죠. 눈물을 마신 새. 제가 이제 좋아하는 거는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고. 그렇죠. 지겹죠.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이영도님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제 유명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눈물을 마신 새가 지금 20주년이 됐다는 거 올해 일단 네. 그거를 알려드리면서 20주년이 됐는데 가라앉기는커녕 이제 점점 더 이제 뜨고 있다는 소식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주년이나 눈물 마실 수 있어요. 대단한 새 같은데. 스펀지야. 씨. 이 새끼 얘기해. 좀 읽어. 네, 눈물을 마신 새 20주년 이제 한정판 판매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그러니까 방송 녹음 날짜로 이제 5월 22일이죠. 그렇네요. 오늘 이제 10시부터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됐는데, 요것들이 이제 2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민음사에서 이제 발매를 했습니다. 네. 그 구성이 되게 특이한 게, 네. 일단 기존에 눈물을 마신 새 없었던 이제 여편 소설이 있습니다. 여편이란 건 단편보다 더 짧은 그냥 진짜로 그 등장 인물들이나 이런 거에 이제 짤막짤막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이영도 작가님이 또 쓰셨고요. 그리고 이제 백성민 작가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요 이제 붓으로 이제 약간 그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제 눈물을 마신 새 사파를 그리셨어요. 네. 몇 장 공개된 것들을 봤었는데 그림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먹으로 해서 더욱더 한국적인 느낌도 나고. 네. 그리고 이제 이영도 작가님과 백성민 작가 이제 친필 사인이 당연히 들어있고 그리고 더더욱이 중요한 거는 눈물을 마실 때 윷놀이 세트도 이제 같이 이제 요 한정판에 포함이 됐습니다. 실망인데 새는 안 줘요? 새는 안 주더라고. 아깝네. 왜냐면 새가 4마리 나오거든요 이 소설에. 네. 눈물을 마시는 새, 물을 마시는 새, 독을 마시는 새, 피를 마시는 새 이렇게 4마리가 나옵니다. 이거 편식은 안 하네. 다 먹네. 그렇죠. 차별 없이 다 마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소설은 이제 눈물 마시는 새 후속으로 피를 마시는 새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영도 팬들은 당연히 4부작으로 물을 마신 새와 독을 마신 새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영도 작가는 그럴 생각이 없다. 그런 아직 안 났어요. 나올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무튼 저도 이제 오늘 10시부터 이제 판매를 시작해서 이제 한정판이잖아. 그렇죠. 이제 편집장님의 말에 따르면은 한정판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다 팔 수 있을지 걱정될 정도로 넉넉하게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오늘 한 오후 2시쯤에 이제 전체 물량의 한 3분의 2 정도가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영도님의 이제 또 그런 영향력을 또 느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요 20주년과 겹쳐서 이제 또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눈물을 마신 새 해외 출판 소식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눈물을 마신 새가 2022년 10월, 작년 10월이죠.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약간 이제 출품을 했었단 말이죠. 그 도서전이 이제 뭐 그런 거 이제 남의 나라에서 이제 독일에서 열리는 이제 도서전인데 그럼 이제 뭐 딴 나라 책 보고 이 책을 이제 각종 출판사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이 책을 그렇죠. 뭐 수입을 한다거나 뭐 그런 거를 하는 거겠죠. 여기서 이제 작년에 들린 소식이 눈물을 마신 새가 에이전트 한 리스트에 올랐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핫하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다들 그래서 이제 작년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작년에 이제 또 게임화 소식을 또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맞아요. 게임 만든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금액으로 이제 그 게임 계약하고 이제 뭐 요 좀 남은 돈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눈물을 마신 새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제 또 여러 가지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안 맥케이그가 그 이제 아트북 제작에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안 맥케이그에게 그 번역본을 먼저 보내줘 봤더니 반응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되게 한국적인 정서가 강한 소설이에요. 눈물을 마신 새가 안에서 한국인이 아니면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장난이나 그런 것들도 많고 뭐 종족들의 설정이나 이런 것도 되게 한국적인데 그래서 이게 과연 해외에 먹힐까 했는데 이안 맥케이그가 좋아하는 걸 보고 문화가 달라도 먹힐 수 있겠구나 해서 이렇게 이제 출품을 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국뽕이란 걸 느꼈다고요. 출판사에서. 왜냐하면 각국 출판사 편집장들이 앞다퉈서 네. 이제 우리가 이거 해보겠다라고 이제 그런 제안들이 왔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이러면은 그냥 공치사 정도로 들릴 수 있는데 이게 네. 금액적으로 보통 이제 한국 작품을 판매할 때 한 권 위주로만 계약되고 그마저도 이제 금액이 한 3,000불 정도 한다고요. 이제 판매를 할 때 좀 네. 짜죠. 비싸면 5,000불, 1만 불 정도는 진짜 초인기작들 그 정도 돼야 1만 불인데 오퍼 규모가 이제 10만 불 이상 가는 오퍼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 솔직히 그 정도는 럭키짱도 못 됐는 거야. 럭키짱은 건수로 이제 떼을 수 있죠. 박리담회로. 108만 불. 108만 불 고고고.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지. 김성모 작가님은 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10만 불 이상 가는 게 많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네. 단독 고액 오퍼 이런 게 있답니다. 이건 뭐냐면은 네. 딴 출판사랑 경쟁 없이 우리가 존나 큰 금액을 줄 테니까 우리랑 전속 그냥 계약하자. 24시간 안에 대답을 달라. 이렇게 큰 음. 금액을 줄 테니까 이런 오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얼마나 핫한지가 알 수 있죠. 그 정도면. 그렇네요. 엄청나네요. 정말 흔치 않은 경우라고 해요. 진짜로 이런 설레가. 그것도 혹시 뭐 어차피 저기 책 많이 하시는 것 같으니까는 그 동요보감 같은 거는 그 해외에 어떻게? 그거는 이제 번역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가. 이게 번역자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또. 안타깝네요. 시대를 잘못하고 왔다. 그렇죠. 이제 세상에 허준을 알릴 수 있었는데. 굉장히 핫한 컨텐츠다. 아깝네요. 일단 드라마로 알리는 거 어떨까? 너무 좀 오래돼가지고 8K 블루레이 복원하면은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원래는 이제 좀 요 출판사 각국 이제 되게 무슨 영미권 5대 출판사 이런 데들이랑 계약을 했다고 해요, 전부 다. 네. 그래서 막 여기 출판사 편집장들이 이제 이쪽으로 이제 편지를 보내온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 작품을 하고 싶다고. 막 근데 와 네. 이거를 다 읽어드리기는 좀 힘들고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는데 나는 네. 깜짝 놀랐어. 아니 여기 역시 출판사의 편집장 정도 하려면은 글을 작가만큼 잘 써야 되는구나. 막 당연하지. 문장들이 존나 유려해 진짜로. 와 막 그러니까 되게 인상적이었던 그런 거 있어요. 여기 펭귄 랜덤하우스라고 여기도 이제 독일에 펭귄 랜덤하우스 굉장히 유명하죠. 네, 그렇죠. 영미권 5대 출판사인데 여기 이제 네. 편집장이 보낸 이제 메시지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처럼 실로 독특한 판타지 소설을 만나는 일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저희 책상을 거쳐가는 대부분의 작품들은 대개 요정이나 용 같은 생물의 변형이며 배경 또한 다소 서구 중세를 연상시키기 마련입니다. 저희는 눈물을 마신 새에 곧장 홀려버렸습니다. 뭐 요런 내용이에요. 진짜 이 작품과 사랑에 빠졌다 뭐 그런 건데 약간 그 날개는 안으로 굽는다고 펭귄이라서 이 새하고 좀 커넥션이 있다. 같은 조류라서. 그렇지. 날개는 안으로 굽는다. 그러니까 약간 좀 커넥션이 좀 있는 것 같다. 이거는 좀 완벽하게 좀 홀린 것 같진 않다. 오케이. 네. 그 외에도 이제 다른 데서도 온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 아무튼 눈물을 마신 새가 왜냐면은 뭐 당연히 이제 용도 나와요. 근데 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흔한 용이 아니야. 혹시 식물성 용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제드래곤까지 생각했는데. 그렇죠. 용이 이제 용화라는 데서 피어나는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선 설정이 뭐 그런 설정들도 있고 뭐 요거는 빙산의 일각이고 이제 다른 것도 사실 서구권에 맨날 그러니까 뭐 기사도 뭐 조금 비틀어봤자 어쨌든 그 밥에 그 나물이 그렇죠. 뭐 전사와 용과 뭐 마법가 약간 그런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좀 많이 비틀어봤자 위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눈물을 마신 새는 아예 진짜로 완전 새로운 이제 하나의 틀을 이제 제시한 거기 때문에 아마 영미권에서 진짜 환장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리고 작품의 수준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작품성이나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은 분명히 이런 특이한 작품들이 영미권에서 많이 나왔을 거야. 이제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는. 하지만 재미가 없었겠지. 재미가 없거나 그렇게 인기를 끄지 못하거나 했을 텐데 이제 각국에서 이제 눈물을 마신 새 가능성을 알아보고 이제 수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빠르면은 이제 올해 말부터 이제 해외 이제 각국에서 이제 서서히 이제 출판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건 있어요. 이제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이제 좋아하던 아이돌이 근데 이제 좀 그렇게 막 뜬 아이돌은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역주행해서 이렇게 빵 떴어. 약간의 상실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만의 작은 이용도가 이제 세계의 이용도가 돼버리는 건가?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좋긴 좋은데 좀 그래. 그리고 이제 또 그런 또 행복한 상상을 해보자. 나중에 눈물을 마신 새 영상화 이제 판권을 가지고 저기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에서 싸우고 막 비딩이 붙고 그런 미래를 한번 상상해. 둘 다 괜찮아요. 넷플릭스도 별로고 디즈니도 별론 것 같은데 둘 다 괜찮아요. 저는 애플 TV에서 했습니다. 난 HBO. 난 HBO. HBO 좋지. HBO가 1순위인데 그게 안 되면은
아 디즈니 넷플릭스 좋지 않아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주인공이 잘못하면 이제 흑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아 그렇죠. 아, 네. 그거는 그 꼴은 못 보겠네요, 제가. 네. 아무튼 이제 게임화랑 겹쳐가지고 이제 요런 해외 출판해서 그 영상화 뭐 그런 것들도 아마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네. 나만의 작은 이용도는 끝났다는 거. 그렇게 그런 일단 저의 국뽕 한번 외치면서 이 소식을 마무리해보죠. 자 외쳐 국뽕 국뽕 이상입니다. 국뽕. 아니 근데 그 뭐야 그러면은 그 네. 이게 그 거의 제일 성공한 원소스 멀티 그원 컨텐츠 멀티 뭐야 씨 기억도 안 난다. 한글만 잘 모르죠. 까먹었어 엄청. 원소스 멀티 유저. 멀티유저 맞아. 그거구나. 성공했는 사례구나. 근데 아직까지 근데 문제는 그 멀티 유저들이 아직 안 나왔다는 거. 영상도 아니, 게임도 안 나왔다는 거 아직. 아니야 저기 나왔어 옛날에 저기 CD 파이 아트림 미디어에 네, 그 게임 회사 있었어요. 네. 그 플러스 내 이름에 기억하고 네. 그 다음에 제로 영혼의 목걸이인가 만들었던 맞아 회사 있어. 제로 맞아요. 예, 그래서 그 박성우 작가님하고 만화책 만들고 그 다음에 CD파에서 게임 만들고 네. 그러니까 아트림 미디어지 거기 그쵸. 만들고 소설 나오고 이래가지고 되게 아날로그한 그 원소스 멀티 유저를 실현하려 그랬는데 네. 진짜 어느 정도- 진짜 잘 안 됐지 않아요? 내 근데 기억에도 그 아름아름 조금 돼서 만화 그 그럭저럭 뭐 게임은 좀 별로였지만은 게임 좀 별로였지만 게임은 근데 뭐, 별로였죠. 뭐 소설도 뭐 그럭저럭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한 몇 년을 이렇게 좀 그 산소호흡기 달고 갔었어요. 그렇죠. 갔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작가도 한번 바뀌고 그랬었는데. 박성우 작가님이 이제 또 워낙 완결을 못 하시다 보니까 잘. 박성호 작가님 유일하게 완결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군요. 제로 시작의 관 그거. 왜 은근히 많아 완결된 거 왜? 그러니까 그때 앞뒤로지. 그러니까 그렇죠. 뭐지 천랑열전하고 그때 좀 완결이 됐었지. 네. 뭐 그 전하고 그 후로는 조금 힘들긴 했었는데 네, 나름 제가 좋아하던 소스였어요. 게임도 있었고. 맞습니다. 네, 저 그래서 그 회사 게임 다 샀었는데 그 와우. 플러스랑 제로랑 그 다음에 그 뒤에 스카드잼인가 뭐 이렇게 하고 다 있었어요. 다 있었는데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요. 이제 이영도님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네, 내년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픽 노블도 나온다고 해요 내년에.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실 뭐 말씀하십시오. 아니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고요. 네, 사실 좀 약간 그런 거잖아. 블리자드가 잘 나갈 때 네. 못하던 게 없었죠. 정말. 그렇죠. 뭘 해도 네. 다 되는 때. 그렇죠. 네. 게임 뭐 시네마틱 소설 뭐 진짜 뭐 캐릭터 상품까지 영화는 영화부터 감독이 시작하면서 영원히 너희는 준비가 안 되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 그랬어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뭐 맞습니다. K 콘텐츠도 진짜 뭐 상승세가 어마무지하기 때문에 네. 뭐 잘 될 것 같아요. 기본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 소설 안 읽어봤지만은 뭐 콘텐츠가 잘 만들어지면 한번 또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거잖아 씨. 잘 되면은. 알겠어요. 좋습니다. 새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 신PD 뉴스 소식 잘 들었고, 네. 다음에 이제 뭐 제가 뭐 준비하는 건데 여러 가지 유튜브랑 짤막짤막한 소식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저도 뉴스거리를 하나 뽑아오자 그러면은, 네.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최고의 공상품인 뭐 자동차 뉴스를 좀 뽑았습니다. 자동차가 소유하지 못했지만 좋아하긴 하는 김석준. 그렇죠. 네. 이게 근데 좀 약간 뭐랄까요, 뭐 뭐든지 사면은 뭐든지라는 얘기는 비싼 거까지 포함이 아니라 그냥 차를 살 수 있다면 살 수 있지만 저희 동네 주차장 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차를 못 사고 있습니다. 자전거 판돈으로 이제 나중에 자동차를 사겠군요. 지금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역시나 주차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제발. 워낙 싼 차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다음 탈 것은 제가 오토바이가 될 것 같은데 다시 네. 또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래요. 그렇군요. 뭐 여하튼 그러면서 차 소식인데 네. 뭐 전기차가 계속해서 인기고 그렇죠. 전기차는 계속해서 인기고 그다음 뭐 전기차보다는 현실 상황에서는 뭐 하이브리드가 맞다 그러면서 뭐 지금 토요타의 그 또 스테디셀러인 토요타 프리우스가 또 신형 모델이 나와가지고 평가가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전기차 보조금에서 빠졌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뭐든지 이게 약간 좀 뭐랄까 그 오픈런 비슷하게 오픈런. 옛날에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 네. 이런 거 처음에 나왔을 때 그 보조금이 제일 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모르겠는데 신기술이고 돈 많이 줄 테니까 살라면 살래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근데 미국이 우리나라 패싱했잖아 그거. 그렇죠. 그러면서 그래요. 안타깝네요. 나 전기차 사고 싶었는데.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네. 근데 내연기관 차들도 지금 뭐 연비가 좋고 뭐 이러니까는
뭐 좀 차들이 지금 섣부르게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저기 해외에서 들어오는 전기차들도 있고 맞아요. 막 이러니까요. 약간 네. 이제 과도기를 조금 넘어서는 단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아 지금은 약간 좀 뭐랄까요. 뭐 왠지 지금 이거 샀다가도 호구될 것 같다라는 그치. 그런. 아 그렇죠. 조금 더 있다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가 보조금이 걸려 있으니까. 그렇지. 내가 이거를 저울질 하는 동안 보조금이 자꾸 빠지고. 아하. 아 지르면 호구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사이가 있어요. 그 사이가 있는데, 음. 그러면서 뭐 그런 거는 뭐 자동차들끼리의 싸움이지만은, 네. 이 전기차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현대차의 그 좀 사라졌던 역사였던, 네. 그 어떻게 뭐 인류 역사에 보면은 여러 유니콘들 시리즈가 있죠. 뭐 그 이 뭐 호모사피엔스랑 그 사이를 이어주는 미싱 링크가 있을 거다. 아 그렇죠. 예. 그 학계에서 뭐 이렇게 한 번씩 나오죠. 미싱 링크들. 그게 돼지라는 소리도 있고 뭐. 뭐 그런 것도 있고 목 긴 기린이나 목 짧은 기린이 있는데 목 중간 기린의 미싱 링크가 어딘가 있을 것이다. 뭐 그런 거. 그런 게 있어요? 있어요. 뭐 약간 그런 그렇군요. 중간이 있어. 그 김숯불과 인간의 중간은 어딘가요? 그거는 뭐 저기 그것도 없지. 미싱 링크인 걸로 그래. 그냥 저기 미싱이지. 그냥 없어져야지 둘 다. 그렇군요.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차 약간 미싱 링크가 그 포니 쿠페 컨셉이 있었죠. 아 그렇죠. 예, 그 포니의 옛날 그 아이덴티티를 잘 이어받아서 이제 복각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에 최근에 사진을 봤더니 진짜 그 있잖아. 약간 옛날에 생각하던 미래 디자인 진짜 딱 그렇죠. 그거잖아요. 예. 예. 딱 그냥 사이버펑크에 나오는 그런 느낌이죠. 맞아요. 예, 이제 사이버펑크를 좋아하는 게 사이버펑크 자체는 미래지만은 거기 있는 디자인들이 다 우리 90년대 때 생각했던 미래잖아. 그렇죠, 막, 그렇죠. 차들 막 뾰족뾰족하고 알록달록하고 음. 그런 거였는데 그 포니 그러니까 현대 그 미싱링크에 있던 포니 쿠페 컨셉이 과거 방식 그대로 만들어져가지고 이번에 이제 네. 그 이탈리아에서 네. 그 쇼를 했죠. 이제 그렇죠. 세국 각국에 이제 기술을 모아놓고 음. 그리고 1970년대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나왔는데 네. 사실 이런 거는 나올 때마다 좀 되게 고리타분하게 붙는 게 지금 봐도 예쁘다. 아하, 그렇죠.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되게 굉장히 높게 치는 디자이너들은 그 자동차 디자이너들을 굉장히 높게 아하, 이렇게 그렇죠. 평가를 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상품 디자인에 약간 끝에가 있는 최고봉이죠. 느낌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디터람즈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저는 항상 이런 사람들은 그냥 디자이너가 아니라 그냥 타임머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다라고 그냥 평가를 하는데 그냥 디자이너 초 디자이너 아니야? 약간 초 디자이너 같은 슈퍼 초 디자이너. 난 그냥 디자이너가 아니다. 초 53만 년을 앞서가지고 디자인한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운송기관이기 때문에 어쨌든 A to B예요. A에서 B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런 되게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만들었던 과거의 자동차들을 보면은 A to 알파예요. 완전 차원을 넘는 거예요. 같은 지점에서. 어떤 하나의 틀을 깨는 그런 디자인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운송수단이 아니라 차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차들이 지금 봐도 예쁜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칼 벤츠니 페르디난트 포르쉐 같은 사람들 뭐 기라성 같은 자동차들의 아이콘이 있었지만은 그게 누군데 싶더가. 아니 그 포르쉐 박사 그다음에 뭐 벤츠의 전신 뭐 그런 예. 사람들 그렇군요. 있는데 네. 그러면서도 가장 최근에 돌아가신 피난페리나를 제외하고는 진짜 진정한 리빙 레전드는 요번에 그 포니 그 쿠페 컨셉을 복원했던 조르제토 주지아로. 이 사람이 진짜 리빙 레전드거든요. 자동차에서. 진짜 레전드들의 이름이 다 어렵네요. 그러니까 다 이탈리아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발음 조금 어렵지만 네. 사람 이름 한국 사람 최고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진짜 좀 깡패인 게 현대는 역사가 짧단 말이죠. 자동차 쪽에서는. 그렇죠. 근데 현대가 기술력도 지금 좋고 판매량도 좋고 모두 다 좋은데 역사가 없어. 역사가 짧아. 그렇지. 그래서 이게 항상 약점이었어. 헤리티지가 없다는 거. 그럼 역사 만들어 올게 그래가지고 리빙 레전드를 모셔다가 역사를 만들어 버렸어. 아니 역사는 근데 세월이 더해져야지 역사 아니야? 그치. 근데 지금 가장 영향력 있는 자동차 디자이너 중에 리빙 레전드인 조렌소 주지아로가 옛날 그 자동차를 만들었게 할 말이 없는 거야. 약간 그런 거네. 세월을 좀 사온 느낌이네 어떻게 보면. 그치. 그러니까 사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지. 니들도 그럼 옛날 컨셉 모델 만들어봐. 옛날 그 당시 디자이너 가지고. 그러니까.
아씨 돌아가신 지가 수백 년 전이라 가지고 돈 꼬라박아서 유명한 사람 될 거야. 뭐 그렇죠. 근데 돌아가신 지가 100년, 200년 뭐 이런 상태라서 지금 라이트 형제 될 거겠네. 그거 데리고 와서 만들어 내라.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런 상황이 됐는데 좀 사실은 반칙이긴 한데 굉장히 감동적이더라. 그 장면이. 그렇습니다. 자동차 바로서는 좀 그런 감회가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랄까요?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런 유명한 자동차들 손에 꼽는 그런 이탈리아의 슈퍼카들 뭐 아니면 독일의 그런 뭐 독삼사 이런 메이커들이 그 옛날에 있던 자동차를 나사 하나까지 복원했습니다. 스티커 하나까지 복원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거지. 근데 야 만들어 왔다. 뭐 없더라고요. 문작자가 만들어 왔는데. 그냥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할 말이 없어. 솔직히 말해가지고. 약간 깡패 느낌이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좀 그림이 되게 재밌어요. 그림이 되게 재밌는데 부정적이게 만든 사람들 생각하지 않아. 네, 그게 좀 웃긴 거예요. 사실은 뭐 현대라고 하면은 그냥 뭐 좀 가격이 낮고 AS 기간이 풍부한 그런 좀 뭐 능력 없는 대중의 차들 그런 게 있었는데 기아나 현대나 뭐 그냥 딱 한국에서 타기 좋은 차죠. 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평가절하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거 되게 빠르게 많이 고쳐나가면서 브랜드 입지를 다지고 뭐 했을 때 그 중에서 부족했던 게 역사마저 채웠다. 역사도 돈으로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얼마면 되겠어. 그래서 뭐랄까요. 올해는 진짜 완벽해졌다. 그렇군요.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차 정말 예뻐가지고 뭐 좀 뭐랄까요. 과거에 있던 차는 아니었지만은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성도 높은 그런 컨텐츠를 제작한 것 같다. 현대 입장에서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대에서도 뭔가 클 결심을 하긴 한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 있어서 저는 물론 엄청나게 삼성을 좋아하지만은 여러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가 훨씬 더 힙하게 좀 젊은 세대를 이끌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조금만 따냈어도. 보조금만 나라하고 잘 쇼부를 쳐줄 거예요, 현대가. 현대가 쇼부를 친다고요? 현대가 쇼부를 쳐줘야지. 대통령이 하는 거 아니었어?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이거는 지금 뭐 그냥 인터넷 쳐도 많이 나오고 유튜브 같은 데도 엄청 많이 나오니까 한 번쯤 감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예쁜 자동차니까. 그렇군요. 좋습니다. 이렇게 뭐 우리 둘의 뉴스 소식을 이제 시작으로 우리 신 PD 다음 이제 얘기해 보시죠. 저는 이제 요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VR을 2월에 구매를 했죠. 네. 요새는 이제 또 VR 이제 스타워즈하고 이제 또 젤다가 또 나오는 바람에 최근에는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제가 겪었던 이제 VR2 게임들 그냥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네. 뭐 많이 하진 못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워낙 회사의 노예다 보니까. VR의 90%는 야동이니까 게임을 할 시간이 없었다. 야동이 아직 플스 VR 아직 그게 안 돼. 이게 PC에도 연결이 안 되고 그래서 성의가 없네. 어떻게 해서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군가 만들어주길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좋은 자세. 솔직한 자세. 좋습니다.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좀 만들어 달라. 펌웨어 좀 해가지고 우리 좀 즐기자. 좀 제발. 네. 나도 안 보자. 아무튼 이제 VR 게임 몇 가지 이제 제가 재밌게 했던 것들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일단 뭐 단연코 이제 첫 번째로는 그란 투리스모 있습니다. 자동차 게임 좋아하시니까 또. 제가 이제 그란 투리스모 이게 진짜로 게임이 아예 이제 다른 게임이 됩니다. 정말로. 어떠냐 하면은 이게 경험치가 아예 달라진 게 진짜 실제 운전하는 느낌이 들어요. 리얼로. 뭐 당연히 그래픽이지만 이 고개를 돌리면은 옆차를 볼 수 있고 이게 왜냐하면은 그 전에 게임에서는 이런 조작이 왜냐면 따로 버튼을 눌러서 이제 옆으로 옆을 보고 뒤를 보고 하잖아요. 하지만 맞아. 이제 VR이 지원이 되면서 뒤를 보려면 백미러나 이제 사이드미러를 봐야 돼. 그리고 이제 차 타듯이 진짜 차 타듯이 아니면 진짜로 고개를 돌리면 뒤가 보여요. 뒤가 보이고 그런데 운전할 때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좆대죠. 진짜 레이싱 게임 할 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좌우에서 오는 이제 차들은 이제 볼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메리트가 뭐냐면 코너링 같은 거 하면서 이제 상대 차랑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라인을 타고 할 때 옛날 같았으면 옆차가 안 보여서 뭐 들이받고 그런 경우들이 있다면은 진짜로 이번에는 코너를 돌면서 내가 고개를 자연스럽게 돌려서 이제 진짜 운전하는 것처럼 상대방 차를 볼 수 있으니까 이 라인 잡는 게 진짜 훨씬 수월해졌어요. 옛날 같으면 차 미끄러지고 오만 지랄 난리 방황을 떨었었는데
그런 게 현저히 줍니다. 진짜로 VR을 사용하게 되면은. 네. 그래서 그럼 그거 좀 더 많이 하면 제로 영역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제로 영역은 내가 이미 들어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이게 좀 하다 보면 어지럽더라고. 그래서 그래. 곧 오겠네. 곧 오겠네. 그러니까 제가 멀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진짜 멀미를 이제 VR 게임들의 약간 숙명 같은 거긴 한데. 그렇죠. 의학적으로 아직 좀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근데 이건 조금씩 익숙해지긴 하는데 그란 투리스모가 제일 심해요. 뭐냐면은 그냥 게임을 그냥 갈 때는 괜찮아. 그냥 갈 때 이렇게 주행을 할 땐 괜찮은데 이제 벽에 박거나 상대방 차랑 박잖아요. 그럼 분명 화면은 흔들리고 있어. 근데 내 몸은 안 흔들리잖아요. 그 속에서 올라와 그때부터 욱 하면서. 와. 그게 진짜 제로 영역인 게 약 먹으면서 하잖아. 막 그래. 그러니까 나 그래서 막 네. 멀미에 껌을 씹으면 좋다 그러더라고 또 누가. 껌을 졸음껌 씹으면서 또 해보고 오만 걸 다 해봤는데. 그 도핑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스포츠 즐겨야 되나요? 아니 심지어 멀미약 먹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기밑에 붙이고. 뭐 기밑에? 기밑에. 우리 옛날에 수학여행 갈 때 기밑에 많이 붙였죠. 옛날에 뭐 할머니 집 갈 때 이럴 때 많이 붙였죠. 네. 아무튼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안 나아졌는데 좀 오래 이제 자주 하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좀 적응이 됐다는 거. 아무튼 이제 그란 투리스모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이제 게임의 신기원을 느낄 수 있는데 약간 아쉬운 거는 해상도가 많이 낮아요. 그래서 그게 VR들이 그 해상도가 전체적으로 좀 낮죠. 여러 가지 그렇죠. 화면 구현한다고. 그러니까 해상도가 뭐 2000 얼마 하면 HD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왜냐면 온 시야를 다 가득 채워야 되기 때문에 커버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엄청 높은 해상도는 아니에요. 우리가 TV 보는 것 같은 그런 압축돼 있는 이제 해상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근데 이제 그건 더 뭐 좀 낮습니다. 사람 마음가짐 같아요.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철권 2 플레이 영상 봤었거든요. 철권 2 리얼하던데. 진짜 같다 그러면서. 그 새끼 또 오락기 앞에서 한번 해봐야 이제 각진 거 다 보이고 이제. 이거 보이는데 진짜 같은데. 표정이 살아 있는데. 그렇죠. 그때도 충분히 우리는 다 느낄 만큼 느꼈으니까. 그러니까요. 옛날 뭐 도트 픽셀에도 다 느꼈으니까. 뭐 그런 건 이제 그란 투리스모는 혹시 이제 진짜로 VR로 한번 꼭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제 제일 많이 한 게임 두 가지가 일단 파블로프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요거는 근데 한국 정식 발매가 안 됐어요. 그럼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는 거구나. 아니 이제 미국 계정을 만들었죠 제가. 예. 미국 계정을 만들어서 이제 다운을 받았는데 파블로프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서든어택 생각하면 쉽습니다. FPS? FPS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냥 FPS 그냥 들어가서 이제 뭐 방 잡아서 이제 뭐 데스매치, 팀 데스매치 뭐 이런 것들 있고 뭐 그 외에 모드가 되게 많은데 이게 한글화가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영어 내가 굳이 해석하고 싶지도 않고 뭐 하는 쏴죽이면 되잖아. 그냥 쏴죽이면 되니까 그냥 데스매치나 팀 데스매치 주로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정말 저는 이런 서든어택 이런 것도 진짜 못했어요. 왜냐면 에이밍이 이제 병신이라서. 근데 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했는데 와 정말 이게 탄창을 갈고 탄창을 빼서 내가 직접 끼우는 것까지 내가 직접 행동을 해야 돼요. 진짜로. 엉덩이 뒤로 돌려서 R2로 잡아서 직접 총에 꽂아 넣어야 되고 장전도 내가 해야 돼. 또 따로 손으로. 진짜 리얼함의 극치예요. 그래서 진짜 추함의 극치가 됩니다. 정말로. 아니 내가 할 때는 게임에서 할 때는 이제 급박하게 진짜로 빨리 이렇게 하는데 이 남이 제3자가 보면 좀 뭐하는 새끼고 이럴 것 같은 그런 그거 느낌이. 이제 설주석에 해마는 장남일세 약간 그런 건데. 진짜 리얼로 그렇게 됩니다. 진짜 리얼. 그래서 근데 이게 정말로 재밌는 게 와 정말 내 조준을 할 때도 이제 마우스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손을 들어서 이렇게 조준을 하다 보니까 진짜 그 몰입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로. 정말로 진짜 우리 집이 좀만 넓었으면 내가 옆으로 구르고 난리가 났을 텐데 집이 좁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이제 스틱으로 이제 움직임 조정하고 이제 그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창문 밖에서 외부인들이 봤을 때 장남인가? 야 장난하나 커튼 치고 하거든. 부끄러워서 뭘까 커튼 치고 해요. 이 파블로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플스 VR 하면 일단 제일 먼저 사야 되는 게임. 그러니까 그냥 뭐 스토리 게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오래도록 그냥 쭉 이제 그냥 서든어택도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까지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사실 뭐 채팅이고 인사가 필요 없지. 가서 쏴죽이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는 또 음성 채팅을 주로 하거든요. 그럼 이제 거의 다 외국인이잖아. 그렇죠. 그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내가 이제 뭐 얘들이랑 대화를 할 일 있잖아요. 뭐
같은 편인데 막 쏘거나 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음. 헤이! 막 내가 혼자서 이런 걸 하고 있어. 아우 쉣! 막 이런 거를 나 혼자서 발음을 꼬면서 하고 있더라고. 어느 순간 보니까. 이거 영어 공부 이제 특히 이제 욕하는 거 이제 교육에서 아주 좋은 이제 교보대가 되지 않을까. 욕 많이 해요. 서로 이제 아우 쉣! 컴온 컴온! 막 이런 거 겁나 하거든요. 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아주 파블로프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VR 이제 스틱들에 이제 다는 그런 이제 그런 그 총기 그거가 있어요. 이제 그 세트들이. 아직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VR2용이 아직 정식으로 이제 파는 데가 없더라고요. 외국에는 조금씩 이제 생기고 있는데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더더욱 씹덕 같겠죠, 이제. 그리고 이제 다음 소개드릴 거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제일 많이 한 게임이 이제 드럼스락입니다. 이제 락 음악을 그냥 드럼 치면서 이제 그냥 비트 게임이에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옛날 비트매니아 같은 건가? 비트매니아 같은 거예요. 딱 그건데 요게 햅틱 피드백이 있잖아요. 이제 플스에는 햅틱 피드백이 진짜로 이걸 치면은 드럼을 치는 것 같은 진동이 옵니다. 정말로 손에 진동이 오기 때문에 그 리얼함이 좋아서 그리고 락 음악들이 이제 쭉 있거든요. 메탈 음악들이. 그래서 이제 그것들 좀 즐기는 이제 그 정도 용도로 이제 매우 어려움까지 하긴 좀 힘들고 쉬움 보통 이제 어려움 정도까지는 이제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이제 락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해보면 굉장히 좋을 게임이었다. 뭐 언제 그거 할 때 좀 불러줘요. 저기 우리 그거 하자. 그 모랄주인 CPD 맨 이거 하자. 우리. IQ유인 하면 내가 옆에서 박수 쳐줄게. 빠바빠빠빠빠빠빠 디딩디딩디딩디딩 빠바빠빠빠. 그 외에도 뭐 이제 피스톨 휩 뭐 이런 게임들 피스톨 휩이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잘 나가는 게임인데 피스톨 휩은 약간 내가 존윅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멀미는 없어요. 뭐냐면은 그냥 내가 가만히 있고 이제 배경이 내 앞으로 온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면은 이제 적들이 나타나면 이렇게 총을 쏘는데 총알을 피하면서 이렇게 총알들이 이렇게 느리게 오면 샥샥 피하면서 막 내가 앉아서 피하고 뭐 이제 장애물 있으면 피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진짜 존윅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게임입니다. 이것도 재밌겠네 그것도. 일종의 리듬 게임인데 리듬 게임이라기보다는 이제 FPS는 아니고 총기 액션 게임에 가깝다. 뭐 그렇게 뭐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상 찾아보는 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거 CPD 하는 거 좀 보여주면 우리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추해서 보여주기 힘들 것 같습니다. 어디에도 공개하지 못할 것 같아요. 군침이 싹 돌. 너무 힘듭니다. 네. 아무튼 뭐 그래서 뭐 대략 이제 제가 좀 최근에 즐겼던 VR 게임들 소개를 뭐 요 정도로 해드릴 수 있겠네요. 네. 아니 뭐 게임은 VR만 했어요? 다른 게임은 안 했어요? 아까 뭐 말씀드린 이제 제다이 서바이버랑 이제 젤다 이제 왕국의 눈물. 네. 뭐 요 두 개가 이제 이제 제다이 서바이버 같은 경우는 제다이 이제 폴로노도 이제 후속작이죠. 네.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이제 칼 캐스티스고 이제 요 스타워즈의 이제 상징이 이제 옆에 따라다니는 이제 로버트인 이제 BD1이 또 따라다니고 요 전작이어서 똑같이 이제 그런 구성으로 갑니다. 요 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작에서는 이제 약간 새내기 제다이 혹은 이제 파다완이었죠. 처음엔 파다완이었다가 전문 용어 술술 나와. 그렇죠. 더 전문 용어가 나올까요? 기다려봐. 파다완이었다가 이제 정식으로 이제 약간 기사 서인 받듯이 해서 이제 제다이가 되긴 돼요. 근데 약간 초짜 제다이였지. 근데 이번 작에는 이제 그 전작에서 한 몇 년 지나서 애가 이제 얼굴에 이제 칼자국도 좀 있고. 이제 성장의 상징이지. 칼빵 맞아야지. 그렇죠. 수염도 길렀어, 심지어. 그래요. 네. 수염도 길렀고 그렇습니다. 요 이제 칼은 이제 그죠 이제 오더 66의 생존자란 말이죠. 오더 66은 이제 그 다크 시디어스가 이제 그 제다이 말살 명령을 내린 명령이 이제 오더 66입니다. 역시 그냥 대충 던져도 그냥 수술 부는구나. 클레드레스 이 새끼가 이거. 이 새끼 스타워즈 팬이라면 안티팬도 다. 봤지. 아무튼 뭐 요거 이제 전에 이제 제가 뭐 간략하게 이제 뭐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뭐 요번 작에서는 굉장히 이제 갓오버 쪽 방향으로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제 스탠스라고 해서 자세 시스템이 있단 말이죠. 이제 싱글 블레이드. 맞아. 뭐 얘기했었죠. 칼 잡는 자세들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자세뿐만이 아니라 이제 공격이나 기술들이 이제 바뀌고 싱글 블레이드는 이제 뭐 가장 균형 잡혀 있는 그냥 광선검 하나 쓰는 보통의 상태. 듀얼 블레이드 스탠스가 있습니다. 듀얼 블레이드는 이제 창처럼 앞뒤로 이렇게 블레이드가 나오는. 그렇죠. 그런 이제 듀얼 블레이드. 요거는 이제
전작에서는 이제 특수 공격으로만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완벽하게 독립된 스탠스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고. 다스몰이 옛날 쓰던 칼이지. 그렇죠. 잘하네. 없이 못 산다니까. 그리고 이제 크로스가드 스탠스가 이제 그거죠. 느리고 강력한 검술. 이제 이제 대검 가드에서도 이제 빛이 나오는 그 약간 카이로렌. 카이로렌이 쓰던 그런 거. 네. 그런 거므로 저는 이제 무슨 게임을 하든 약간 대검 위주로 쓰거든요. 좀 네. 강력한 공격 사나이는 대검이죠. 이게 아무래도 약간 뭐 자신의 작은 부분을 뭐 좀 아니죠. 좀 저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죠. 보통 그렇진 크고 않지. 크고 아름답다 뭐 그런 느낌. 작고 흔적 없는 거를 이제 게임에서 좀 채우겠다. 크고 아름답다. 뭐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크로스가드 스탠스가 있고 이제 네. 블라스터를 쓸 수 있는 블라스터 스탠스가 있어. 블라스터 레이저 총이죠. 네. 근데 이게 약간 초반에 그래. 이제 블라스터를 쓰라고 주면은 칼이 아씨 우리 선수께서 이런 거 쓰는 건 반칙이라 그랬는데 뭐 약간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제다이가 블라스터 쓰는 거는 뭔가 제다이의 가오는 아니다. 가오는 아니다 그랬는데 뭐 어쩌겠어요. 얘는 이제 약간 저항군 느낌이고 이제 뭐 쓸 건 다 써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총이랑 검수를 같이 쓰는 뭐 그런 스탠스. 그래서 총 4가지로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구사를 할 수 있고 기술도 되게 세분화돼서 되게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뭐 스토리는 약간 그거예요. 이제 오더 66 이제 사건 이후로 이제 막 제국이 이제 제다이 사냥을 막 나섰잖아요. 그리고 살아남은 제다이가 없었죠. 그렇죠. 뭐 그런 제다이들의 약간 이제 그 제국이 찾아올 수 없는 이 약간 피난처 같은 이제 어떤 행성을 이제 찾은 거야. 그거를 거기 이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제 거기까지 가는 과정을 좀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인데 생각보다 이제 스토리적으로도 뭐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스타워즈 영화들에 비하면은 와 선녀다. 굉장하다. 이 정도면은 스타워즈 세계관 잘 살리면서 아주 잘 풀어냈다. 그게 비교군이 맞나요? 영화랑 그걸 비교하는 게 평범한 거랑 평범한 걸 비교해야 되지. 평범한 거 밑에랑 평범한 걸 비교하면은 그래요? 너무 빛이 나는 거 아닌가? 그건 좀 그러네요. 하여튼 근데 스토리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 이제 안식처를 찾는 내용. 그래서 이제 투쟁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또 동료들과 이런 다툼도 있고 이제 동료들의 죽음도 있고 뭐 그런 것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 또 칼의 성장기 이제 아마 요 게임들이 이제 총 3부작으로 나올 거란 말이죠. 이제 한 편 남았다. 하나 더 있겠다. 그래서 요 뒤는 이제 과연 어떻게 됐을지 이제 궁금해하면서 이제 또 한 5, 6년을 또 기다려야겠죠. 씨발. 그리고 이 게임의 유일한 단점은 그거예요. 전 진짜 너무 재밌게 했거든요. 액션도 재밌고 뭐 탐험하는 재미도 실제로 있어요. 반 오픈월드처럼 돼 있어서. 문제는 그 씨발 궤적화, 발적화. 저번에도 얘기했던 거. 아니 진짜 이거 최적화만 잘했으면은 진짜로 이거 각 게임이 돼서 올해 어떻게 보면 올해 고티 후보는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메타 점수가 그래도 한 3, 4점은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그 스타워즈의 유관 정통 아닙니까? 끝까지 마무리하지 않는다. 그렇죠. 끝에 망친다. 네, 그럼 이게 마스터피스인 건데 이거를 좀 점수를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완벽한 스타워즈였다. 완벽한 스타워즈였다. 3부를 봐야 알겠네요. 그러면 일단 3부를 어떻게 아나? 어느 날에 스타워즈와 같았다. 완벽했다. 그렇죠. 네. 뭐 아무튼 재밌게 즐길 수 있으니까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패치가 좀 되면 하시라. 좀 패치가 약간 되면 아쉽다. 하시라. 현재 상태는. 아쉽다. 네, 현재 상태로는 좀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젤다 이제 왕눈이라고 하죠. 줄여서 이제 왕국의 눈물. 이거는 뭐 사실 왜냐하면 제가 게임을 그 눈물은 새가 안 마십니까? 왕국의 눈물은 마셔줘야 될 텐데. 그렇죠. 네. 왜냐하면 눈물을 마신 새가 제일 빨리 죽거든요. 네 마리 형제새 중에 그 이야기가 설화로 이제 실제로 눈물을 마신 새 그런 설화로 전해지는 새. 그리고 피를 마신 새가 가장 오래 살고. 책을 안 읽어봤으니까 뭘 아나 이거. 아유 정말. 세면이야 필요 없어요. 안 사. 자 계속 하십시오. 아무튼 이제 왕국의 눈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 재밌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이게 진짜로 게임 설계를 진짜 잘했다고 느끼는 건 그거예요. 이제 이 게임에는 이제 사당이라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사당에서 퍼즐을 깨면은 이제 거기서 얻는 이제 어떤 걸로 그걸 4개 모으면은 이제 체력이나 이제 스태미나를 하나씩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그래 사당이 필수예요 정말로. 그 사당이 또 깨는 재미가 있어요. 왜냐면 퍼즐 푸는 재미 그런 거 좋아하시는 저는 사당 깨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근데 항상 그런 식의 이제 밤에 이제 게임을 하잖아요. 그럼 저 사당까지만 가서 깨고 자야겠다. 그런 거 있지. 그 사당에 가잖아. 필수적으로 저 다른 사당이 보여.
내 시야에 아씨 이거 저기까지 가. 저 저까지. 사당에 가면 또 다른 사당이 보여. 이 진짜 지옥의 이게 구렁텅입니다 정말로. 이거는 끊을 수 없는 손맛 정말로. 그런 거였지. 그냥 딱 저기 이제는 못하겠다. 어. 요거까지만 하자. 여기까지만 해가지고 저 멀리 하나 보여 서당이 진짜로. 저것까지도 보여. 하자. 저 사당 하면 또 저기 보이고 탑이 보이고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정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전작은 이제 땅에서만 활동했다면 이번에는 위아래로도 있습니다. 하늘섬이 있고 네. 땅 밑에 지저세계도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요? 세 군데를 다 탐험하려면은 내가 보기에는 이거 한 달 가지고 안 될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한 최소 200시간 이상은 해야지 뭐 어느 정도 이제 좀 다 탐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요번에는 이제 새로운 기능들로 막 이제 뭐 그런 이제 조립하는 기능들이 생겼잖아요. 뭐 로봇도 만들고 탱크도 이 만들고 미친놈들이 뭐 오만 거 다 만들고 있지. 지금 내가 제일 최근에 본 건 약간 배트모빌 같은 것도 만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내가 보니까는 뭐 저기 어. 그 패치 되겠던데 그 네. 옛날에 저 와이프 하는 거 봤거든요. 네. 거의 잡몹들하고도 비등비등하게 싸우는데 아. 지금 보니까 약간 그 로봇 같은 거 만들고 학살 수준이던데. 그러니까 근데 로봇 물론 여기 이제 배터리가 있어서 그 로봇들이나 이런 걸 그러니까요. 작동시키려면은 어느 정도 배터리도 업그레이드를 하고 해야 돼서 뭐 만능은 아닙니다. 만능은 아니고 아니야, 곧 만능이 될 것 같아. 하늘씩 보면은 그리고 뭐 리오넬 뭐 이런 적들 좀 이제 약간 큰 애들. 큰 애들 만나면은 걔네가 때리면은 이제 없어져요 얘네가 또.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제작진도 그렇게 생각이 없진 않았다. 뭐 심지어 보스전에 그런 거 타고 가면 어떡할 거야. 그렇지. 뭐 근데 진짜로 저도 이제 몇 번 사당 같은 데서 그런 거 조립 훈련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네. 그걸 해봤는데 정말 진짜 옛날 레고가 왜냐면 레고는 지 스스로 움직이진 않았잖아. 하늘을 날거나 하기보다 얘는 하늘을 납니다. 그리고 땅을 가르고 이제 뭐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 게 정말로. 재밌지. 원래 게임이 쓸데없는 짓 하는 게 더 재밌어. 진짜로 젤다는 옆으로 새는 게 메인 컨텐츠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레데리 할 때도 잡일하는 게 더 재밌었다니까. 메인 컨텐츠. 그렇죠, 맞아요. 사이드 하는 게 실험하고 막 약간 맞아, 그런 맞아. 그래서 그런 점들로 젤다는 정말 갓게임이구나. 뭐 스토리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할 말이 없는 게 왜냐하면 계속 역결로 새고 있기 때문에 스토리 진행을 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있지.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정말 그냥 뭐 젤다는 제가 뭐 더 이상 설명해봤자 입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젤다는 제가 나중에 엔딩을 보고 나서 이제 한 번 더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타깝게 저희 화면 중독에서 젤다 하는 사람이 우리 신피드밖에 없으니까 원맨쇼 한번 해야 되겠네요. 원맨쇼로 다음 이제 다음 시간에 젤다. 기대해 주세요. 네. 네. 젤다 원맨쇼. 네. 네. 우리 뭐 신피디의 그런 씹덕 같은 모습을 보게 됐는데. 우리 김숙불은 얼마나 씹덕 같은 얘기를 할지 기대가 돼요. 네. 저도 뭐 좀 약간 올려주겠다, 뭐 흥을 좀 내주겠다. 뭐 약간 그런 거. 벌써 씹덕 냄새가 나는데요. 술은 못 먹어도 옆에서 뭐 KGB 같은 거는 내가 한 모금 해주겠다, 그런 느낌으로. 네. KGB는 술이 아니다. 술이 아니다. 조금 그냥 흥을 내주겠다 그러면은 일단 네. 최애를 보고 있는데 아껴 보고 있습니다. 재밌습니까? 재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1화가 되게 길어가지고 1화를 좀 이렇게 끊어서 보고 있는데 네. 이거 보고 있는데 약간 그런 거야. 네. 뭐랄까요? 네. 나도 이제 그 반덕으로 살면서 반덕 같은 소리 하네. 씹덕 주제. 이까지는 가지 말자라고 좀 눌러놨던 그런 봉인된 씹덕의 영역이 있었단 말이지. 이런 그냥 역해빨로 가는 그런 애니메들. 네. 역해 그냥 원툴 애니메들. 이거 웬만하 안 볼라 그랬어. 내가 안 볼라 그랬는데. 그랬는데. 좀 슬금슬금 살아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어디 가서 이 성인 남성이 얘기하기에도 좀 적절하지 않은 컨텐츠 같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끊어보고 있어요. 끊어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나의 일상의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 코스프레한 나와 이 씹덕 네.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고 있다 뭐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너무 그런 거. 내가 이게 좀 약간 그러면서도 나 스스로 좀 눌러놨던 게 내가 가끔 얘기했던 그런 내 마음의 위험한 녀석 이런 것도 더 이상 보면 안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보고 있었거든요. 심연으로 끌려갈까봐 조심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검은 김숙불의 봉인이 풀릴 것 같아가지고 와이프가 통곡을 하고 있겠네요. 약간 내 동력이 필요하지 않나 약간 그러면서 봉인이 풀릴라 그래가지고 좀 살살 보고 있습니다. 최아이가 그 정도입니까 정말로? 그 정도는 아닌데 아닌가요? 좀 너무 옛날에 이런 애들 되게 많았어. 네. 여자 캐릭 한 명이 캐리하던 그런 그런 덕후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좀 그런 기억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장르는 달라요. 하렘물하고는 다른데 네. 남캐보다 여캐가 굉장히 많이 나오던 그런 2000년도 초반에 그런 애니메이션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죠. 아, 그랬나요? 네, 그러니까 뭐 저기 치자면은 그러니까 뭐 그 히나타장의 어서 오세요 뭐 약간 그런 거. 우리나라로 치면은 러브 히나. 아우, 압도적으로 남캐보다 여캐가 많잖아.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느낌이 슬금슬금 올라올라 그러면서 약간 그게 이제 캐릭터가 너무 많아지니까는 네.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뭐 약간 그 뭐랄까 주인공 역할을 하는 역캐들이 네. 강력한 역캐들이 한 명씩 나오면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이끌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자중하면서 보고 있다. 아껴가면서 보고 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위험한 녀석 이거는 한국에 안 들어온 줄 알았더니 라프텔 이런 데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아, 라프텔은 다 들어오죠. 네. 그래서 이것도 진짜 약간 그런 느낌에다가 하필이면은 저기 귀멸의 칼날 도곡마을도 또 저기 주인공이 그 연주 아닐까 연주? 예. 라 보니까 여자 캐릭터 주인공이 3명이나 있는 애니메이션을 이걸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3명이에요? 약간 그 아껴가면서 보고 그러니까 이 애니메이션을 다 합치면 한 3명 정도가 되는데 좀 아껴가고 있습니다. 저도 하필이면 그 씹덕의 칼날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그 연주거든요. 연주하고 풍주인데 잘났다 씨. 좀 그렇다. 지금 분위기가 좀 끊어가면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주는 음주도 좋아하긴 하는데 그 나중에 다 보고 나면 풍주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아니 그 음주가 제일 성공은 했잖아 그래도. 성공했지. 성공한 놈이 와이프가 셋이니까. 그렇긴 한데 현재 상태로는 애니메이션이 너무 좀 겹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네. 좀 쉽사리 하나씩은 다 못 보고 좀 이렇게 그 아껴 보고 있다. 그러면서 한동안 좀 놓았던 그 에반게리온도 다시 보기 시작했었거든요. 아 미친놈아. 뭐야 그게? 그래서 요즘 만화를 좀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가지고 네. 좀 십탑계에서 좀 내려놓으려 그래요. 그러면서 좀 게임도 좀 살짝 안 하고 있어요. 사실 그 제가 원하기에는 그 뭐죠 호라이즌 포비드 메스트 DLC를 하고 싶기는 한데 그러니까 저도 손도 안 내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그러니까요. 지금 좀 너무 그런 덕력을 많이 쓰는 컨텐츠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조금 참아가면서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씹덕 냄새 나는 소식이었거든요. 뭐 그냥 분위기를 맞춰냈다. 지어냈다. 약간 그런 거죠. 오늘 나는 되게 건전한 것만 얘기했는데 지는 되게 씹덕 같은 내 안에 검은 뭐가 깁스뿔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이게 얼마나 건전? 검은 깁스뿔 뭐 이런 얘기하면서 뭐가 건전해 도대체. 굉장히 건전합니다. 너무 건전합니다. 정말 씹덕 같은 소식 감사합니다. 네. 다음 우리 CP 또 뭐 요즘 하면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이제 좀 한국 드라마 요새 이제 동시기에 시작한 드라마들이 좀 있더라고. 한국 드라마. 제가 이제 넷플릭스 이런 거 외에 이제 여기 이제 좀 이제 방송에서 하는 그런 이제 OTT 외에 이제 드라마들 좀 소홀히 했다가 제가 좀 한번 봐볼까 해서 이제 동시기에 시작한 드라마가 3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약간 씹덕 아까 말한 이제 좀 씹덕 컨텐츠와 관련된 있는 구설수가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패밀리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2023년 4월 17일부터 TVN에서 월화 드라마로 하고 있는데 요게 뭐냐면은 방영 전에 좀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스파의 아버지와 전직 암살자 엄마 입양된 딸로 이루어진 가족 스파이 패밀리잖아 지금 완전히 이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파이 패밀리 표절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 작품이 공개되고 나서는 아버지는 이제 암살자도 아니고 사실은 약간 뭐 정확한 기관명은 나오지 않는데 아마 국정원 요원인 것 같아요. 국정원 뭐 약간 블랙 요원 그런 느낌. 그리고 엄마는 그냥 주부, 딸도 친딸. 그래서 표절은 아니다라고 얘기가 됐는데 정말 무섭게도 몇 화 지나지 말자 엄마가 사실은 암살자 출신! 인 게 드러났어요. 몇 화 지나자마자. 스파이 패밀리라고 약간 스 패밀리까지 갔다. 갔네요. 근데 사실 스파이 패밀리도 그렇고 좀 부부 이제 가족들이 약간 예를 들면 옛날에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 그런 거 그런 거. 뭐 가족들끼리 서로 알고 보니 서로 암살자 뭐 아니면 어둠의 요원 뭐 이런 식으로 뭐 암즈 이런 것도 약간 그런 거 있지. 그렇죠. 아빠도 그렇죠. 엄마도 암살자고. 그리고 좀 고대로 가보면 이제 트루라이즈 이런 것도 있었죠. 그런 거 그거는 뭐 엄마가 좀 뒤늦게 합류했지. 엄마도 어쨌든 결국은 이제 뒤늦게 국정원이 됐지 약간. 국정원이요? 한국 요원이지 요원.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설정만 가지고 하긴 좀 그런데 아무튼 뭐 그런 작품입니다. 이제 또 여기 또 주인공 권도훈 역에는 또 장혁 씨랑
우리 그리고 이제 강유라 그 와이프 역에는 장나라 씨 이렇게 두 분이십니다. 요 두 분이 호흡을 맞춘 드라마들이 과거에도 이제 좀 있었는데 그 옛날에 그거 있었는데 명랑소녀소년 맞아요 그 맞아 그 재밌게 봤어요. 그게, 네. 그러니까 장혁 씨가 옛날에 어디 저기 유튜브 나와서 그런 얘기를 자기는 나라 씨랑 한 거는 전부 다 잘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두 분의 케미가 굉장히 좋은 것도 있고 그렇네요.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두 분 다 장혁 씨는 나이가 이제 좀 됐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약간 우통 까느신 그런 게 있는데 아직도 식스팩에 복근이 선명하고 그렇더라고. 그 장나라 씨는 이거는 좀 조사를 해봐야 돼 약간. 그 연예계 대표적인 파문연사였죠. 장나라 씨, 배두나 씨. 배두나 씨도요? 파문연사죠 두 분 다. 그 장나라 씨는 좀 이상해. 여기 37세로 나오거든요. 네. 절대 37세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애가 있는데 애랑 애 엄마 느낌은 아닌 거 있잖아요. 하여튼 네. 그런 느낌이고 뭐 그리고 여기 최정환 씨도 나옵니다. 뭐 대략 여기 좀 1화가 저는 좀 재밌게 봤었는데 1화 내용이 어떠냐면은 이제 여기 이제 권도훈 주인공이 이제 임무를 딱 수행을 하는 거야. 근데 네. 임무를 수행하고 이제 딱 이제 마약범들을 잡은 다음에 딱 이제 물어보면 오늘 며칠이냐 그러니까 몇월 며칠이라고. 몇월 며칠이라고? 아니지. 결혼 기념일은 맞아요. 10주년 결혼 기념일인데 태국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와이프가 빡쳐서 떠났어. 태국으로 혼자 네. 떠났어. 네. 걔가 일하고 있는 동안 네.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유부남 입장에서 이런 경우에는 유부남은 어떻게 되나요? 그건 귀신이죠. 육체가 없다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죠. 성불 하지 못하고 영원히 그렇죠. 구천을 떠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또 여기 장나라 씨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집에 엄청 잘하고 이제 막 여기 이게 권도원의 가족들한테도 전부 다 잘하고 이제 막 그래서 오히려 가족들은 이쪽 편인 거야. 그러니까 저 새끼 버리고 가라고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막 원래 저런 놈이다. 뭐 그런 식인데 뭐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권도훈이가 매년 이제 무슨 중요 행사마다 자기 회사에 그 오부장이라는 놈이 항상 뭔가 임무를 던지는 바람에 자기 상사하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오부장 그래서 이 여행을 갔다 한 장나라 씨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강유라가 그 오부장 데려오라고 나는 이제 얘랑 얘기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근데 얘는 이제 막 안절부절하는 거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궁금하시면 보면 되고 뭐 이제 뒤로 갈수록 약간 좀 그런 클리셰적인 진행이 나와요. 이제 왜냐하면은 알고 보니까 이제 와이프도 이제 옛날에 뭐 어떤 조직의 암살자 출신이고 막 그러니까 뭔가 저는 스파이 패밀리를 안 봤지만 왠지 비슷한 흐름일 것 같아. 뭔가 뭐 지금 들었을 때는 느낌적인 느낌인데 그러면서 약간 그런 거 있지. 뭐 남편은 임무를 하고 왔는데. 와이프한테 뭐 변명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뭐 와이프는 사람 하나 보내고 왔는데 뭐 남편한테 변명해야 되는 거, 약간 그런 거. 좀 다른 게 있다면 그래요. 이제 강유라 씨는 거기 그 생활을 벗어나려고 이제 약간 발버둥 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느낌이 있는데 나름 재밌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닥터 차정숙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엄정화 씨 주연으로 나온. 요게 이제 시청률은 아마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아요. JTBC에서 토일 드라마인데 이것도 4월 15일부터 방송을 시작했는데 요것도 좀 약간 뻔한 내용이라기보단 그거예요. 이제 애를 키우고 이제 여기 남편 역으로 이제 김명철 씨가 나오거든요. 파국이다. 김명철 씨가 나오는데 이제 요 남편이 이제 의사. 왜냐면 둘이 의대에서 만났어. 의대에서 만났어. 이제 사고 쳐서 결혼한 그런 사이고요. 근데 이제 김명철이가 이제 뭐 병원의 부장이고 근데 여기 이제 엄정화 씨가 한번 이제 간 수치가 높아 이제 간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당연히 남편이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막 시어머니 와서 안 된다고 남편도 하려고 사인 하나도 못 하겠다고 도망가고 그 간신히 다른 기증자를 구해서 이제 간 이식을 받아서 이렇게 회복을 했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현타를 느낀 거야. 나는 이제 내 버렸던 의사의 꿈을 다시 시작해야 돼. 또 병원 레지던트로 들어가는 거야. 남편이 있는 병원에. 그럼 밑에부터 기어 올라오는구나. 기어 올라간다기보다 이제 그러면서 뭔가 벌어지는 그런 우당탕 대소동 뭐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리고 요게 나 시청률이 잘 나오는 이유를 알 것 같은 게 약간 이게
TV로 이제 이런 JTBC 이런 거를 챙겨보는 분들이 주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부분들 자기의 대리만족? 약간 그 대리만족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안 봐서 그런데 그런 건가? 병원에서는 남편한테 깨갱인데 집에 와서는 머리 주뜩 끼고 그런 건가? 아니요. 남편이 바람 피고 있어요. 병원에서. 그래요? 지 옛날 첫사랑이랑 바람 피고 있고. 풍주네, 풍주. 바람을 났습니다. 바람 피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가벼운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랑 서로 이제 합의하에 병원에서는 이렇게 아는 척 안 하기로 하고. 그래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리고 심지어 아들도 이 병원에 이제 의사로 다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서로 모른 척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약간 우당탕하고 한데 뒤로 갈수록 약간 내용이 점점 심각해져. 왜냐면 불륜 사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조금씩 내용이 심각해지는데 뭐 크게 뭐 손잡기는 좀 거시기 한데 뭐 그렇다고 막 제가 보기에는 뭐 엄청 그렇게 재밌는 작품도 아니고 그냥 소소한데 진짜 제일 큰 단점이 뭐냐면 오프닝 시퀀스 만든 업체를 찾아서 조사를 해봐야 된다. 왜냐면 이거는 감독의 섹스테이프라도 보관하고 있지 않는 이상은 쌍팔년대 감성으로 이렇게 만들기는 쉽지 않거든요. 아니 그냥 그래픽 자체는 노멀한데 음악이 너무 구려. 그러니까 음악이 약간 나중에 한번 찾아봐요. 닥터 차정수 오프닝 시퀀스를.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매번 방송을 보면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요즘 감성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좀 든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라데보라라는 이제 드라마가 있습니다. 요거는 우영으로 유명한 ENA에서 이제 방영 중인 수목 드라마인데 요것도 4월 12일부터 방송했습니다. 군침 싹도너 1화 마스터피스. 1화 마스터피스. 요거는 여기 이제 주인공이 이제 데보라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당연히 이제 데보라가 본명은 아니고요. 보라 이름이 보라인데 이제 필명으로 이제 데보라를 쓰는데 유인나 씨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제 연애 코치, 연애 칼럼니스트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연애 고수 뭐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막 옛날 윌 스미스 나왔던 영화 히치인가? 뭐 좀 그런 느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 이제 막 뭐 어디 책도 쓰고 그러니까 이제 뭐 라디오 방송 나가서 연애 상담도 해주고 막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디 이제 출판사에서 이제 책을 해보자고 이렇게 제의가 왔고 근데 막 그런 걸 거절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또 자기가 나름 연애 고수잖아. 근데 이제 또 굉장히 유수의 이제 치킨 사업 집안의 3세랑 사귀고 있단 말이야. 그 약간 처갓집 치킨을 조금 이제 패러디하는 듯한 그런 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걔랑 이제 걔한테 이제 어떻게든 이제 걔랑 결혼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깨진단 말이에요. 차인단 말이야. 차이면서 어떤 행사에 가서 깽판을 부리고 술 마시고 그 충격에 깽판을 부리고 그러면서 얘가 추락을 해.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돈 필요하니까 그 계약 출판사에 가서 쓱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러면서 그 출판사 이제 기획자랑 썸을 타기도 하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흔해 빠진 내용이에요. 약간 우영우를 기대하신다면은 기대는 약간 접으시고 큰일 난다. 그나마 제가 지금 소개드린 드라마 중에 가장 이제 20대 감성이죠. 어떻게 보면 연애 썸 타는 그런 간질간질한 느낌, 연애하는 느낌 그런 것들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요 드라마를 보시면 되는데 제가 오늘 다 죽었잖아요 우리 신 PD. 그렇죠. 없죠. 없어요. 심폐소생이라도 해야 될 그거 숨이 붙어 있어야 하는데 숨이 안 붙어 있어. 죽었어. 아무튼 요 세 드라마가 그런 겁니다. 제가 나름 기대를 가지고 이제 봤는데 다 고만고만해요. 그냥 뭘 봐도 특별히 막 재미없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뭐 막 재밌지도 않고 그냥 집에서 그냥 시간 때울 때 보기 적합한 뭐 요 세 드라마 정도. 그래서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나 지금 내가 볼 드라마도 많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근데 또 재미가 없지도 않아 또. 그러니까 안 보기에는 끝이고 결국 과정이 궁금하고. 그렇죠. 그렇다고 뭐 이거 던지기에는 봐도 나쁘지 않고. 그렇죠. 딱 그런 느낌의 새 드라마예요. 그래서 진짜로 어떻게 이렇게 평타 수준의 드라마들을 이렇게 다 동시기에 시작했나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보던 새 드라마, 이건 뭐 대략적인 소개였는데 아마 여러분은 안 보실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아니요, 보셔 계신 분은 많을 거예요. 우리 화중인들도 드라마 워낙 좋아해가지고 뭐 저도 드라마 좋아해가지고 구라치지 마세요. 이번 주에 또 더글로리 또 시작했거든요. 미치겠네. 끝장을 내버리겠다.
아 진짜 이건 광기다 광기. 이거는 이 광기를 멈춰야 됩니다. 끝장을 내버리겠다. 아, 이 드라마 없애버리겠다. 와 진짜 대단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네. CPD 드라마 얘기 잘 들었고, 네. 그다음 뭐 제가 더글로리 보고 있는 것처럼 정말 길고 질기고, 제 그런 운명과 한 축을 하고 있는 라멘 이야기입니다. 라멘 아 이야기. 지독하다. 이것도 지겹다. 이것도 너무 지겨워. 네. 와 죽겠다 진짜. 예 해보세요. 라멘이 틈을 주면은 계속 신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신제품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비빔면 대전에서 네. 농심이 병동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팔도에 멱살을 잡았다면은, 아하. 이게 그러면서 좀 이제 농심이 네. 판 하나 더 깔았어요. 쫄면을 판을 깐 거야. 아 쫄면. 아 병동 쫄면으로도 이제 판을 깐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평가가 네. 사실은 그래요. 짜장라면이 뭐가 나오는지 짜파게티가 워낙 유명하니까는 맛있긴 한데 난 그냥 짜파게티. 그렇지. 이왕 먹을 거면은 검증된 그런 거. 그렇죠. 아니면 사실 맛있는 차이가 거의 없어요. 구분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구간이 명간이라 그러잖아요 또. 그렇죠. 그래가지고 약간 비빔면도 마찬가지예요. 뭐 진비빔면도 나왔고, 어. 뭐 저기 병동도 나왔고. 나 뭐 진비빔면 괜찮던데. 비빔면도 근데 나는 이 오뚜기가 진짜를 한 번씩은 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상품이 진짜를? 뭐를 해도 그냥 진라면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약간 너무- 좀 강박적인 느낌은 있어. 너무 무난해. 뭐를 하든지 좀 무난한 느낌이 있어요. 어. 그렇든지 하여튼 그래서 농심이 뭐 작년에 스코어가 괜찮았어요. 병동이 스코어 괜찮았는데 네. 이제 뭐 비빔면 시장이 뭐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나는 그냥 팔도 비빔면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마치 음. 짜장라면 좋은데 나는 그냥 짜파게티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농심이 이번에 제대로 저기 필살기 비슷한 걸 들고 왔는 게 이제 쫄면을 들고 왔어. 쫄면. 쫄면은 근데 쫄면은- 면이 생명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농심이 면이 맛있거든. 아하. 이거 저기 그 김치찌개든 뭐든 사리면 드실 때 네. 보통 오뚜기나 삼양사리면을 많이 쓰시는데 그렇죠. 저 큰맘 먹고 풀플렉스 한다는 느낌으로 신라면 그냥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스프 빼고요? 스프 빼고 신라면 넣으면 진짜 와. 맛있어요. 김치찌개 같은 거. 너무 플렉스다 그거는 좀. 그러니까 풀플렉스. 약간 이거, 받아들이기 쉽지 않네요 그거는. 이거 좀 그래요. 옛날 저 90년대 초반에처럼 사치세 썼으면은 사치세 내야 돼요. 진짜 맞습니다. 어떻게 그 스프는 당근으로 팔면 안 되나? 스프는 저기 제가 이거 농담 아니고 스프는 좀 모았다가 네. 그 계란 삶아 드시고 조금씩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삶은 계란을 찍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래가지고 농심이 이제 병 쫄면을 가지고 오면서 이거 평가가 좀 괜찮았어요. 어허. 쫄면은 아까 우리 신PD가 얘기하는 것처럼 면이 생명이잖아. 그렇죠. 농심이 면을 잘 뽑거든. 아하. 그러니까 야 이거 쫄면 맛이 그럴싸하게 난다. 맛이 있다. 약간 이래가지고 이제 병동하고 이제 병동 그냥 비빔면이랑 쫄면이 이제 쪼쪼 뭉쳐가지고 좀 이렇게 시너지가 잘 나온 거야. 어허. 시너지가 잘 나오니까 이게 이제 팔도에서 이거 선생님 뭐 저희 거만 그렇게 갈라 먹을 거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팔도에서 쫄면 비빔면이 나왔어요. 쫄면 비빔면. 쫄면 비빔면. 이 역시 그 평가가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야 이 병동이 맛있다고 생각했는데 병동하고 좀 비빌만 한데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둘이 좀 이렇게 뭐랄까 서로 밥그릇 갖고 멱살잡이를 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새로운 시장에 멱살잡이를 하고 있는 거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근데 이러면서 사실 처음에 진짜 그 빠따를 잘 쳤던 게 네. 미식라면 있잖아요. 네. 미식라면. 그 하림에서 나왔던 미식라면이 작년에 런칭됐나? 그러면서 음. 초프리미엄 라면의 그런 그 시장을 견인하려고 그래요? 놨다가 견인 당했죠. 없어졌죠. 그래가지고 끌려갔죠. 라면이 라면다워야 라면이지. 그렇죠. 좀 너무 비싼 면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하림 정도 되는 인프라를 가진 회사가 네. 라면 식품 사업 그 햇반 같은 것도 있어요. 즉석밥도 음. 있고 짜장라면도 있어요. 미식이. 그래요? 이 정도 라인을 구축을 했는데 1년 잘못했다고 그냥 날아가진 않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네. 미식 라면에서 비빔면이 나왔단 말이죠. 아하. 회심의 일격이구만. 맛있었어. 진짜 맛있었어. 진짜 맛있었다. 맛있었어요. 가격도 맛있었는데 맛있었나요? 가격은 조금 비싸긴 했었는데 음. 약간은 이 맛이면 먹을만 하다라는 그런 아.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조금 있었어요. 조금 있었어. 그게 분위기가 좀 반전될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지. 그렇군요. 근데 농심이 병동 쫄면이나 비빔면이 나오면서 먹었는데 다시 먹으니까
야, 이 미식라면은 역시 좀 너무 비싸게만 한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상대평가가 돼버렸네요. 상대평가가 좀 되면서 조금 또 인기가 좀 내려갔다. 그렇구나. 내려가면서 네. 지금 또 비빔라면은 팔도하고 농심이 또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네.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그러면서 그 미식라면이 고급 라면의 그런 견차를 하려고 그러다가 좀 잘못됐는데 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이 왕뚜껑이 왕뚜껑이. 왕뚜껑이 갓뚜껑이라고 프리미엄 라인업을 냈어요. 진짜 비싸게? 비싸게 내놨어요. 실망이야. 왕뚜껑. 그렇지. 갓뚜껑이라고 비싸게 내놨는데 네. 먹었더니 별로 갓하지 않다. 아. 비싸게만 비싸고 별로 그렇게 갓하지 않다. 왜 그렇게 다들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걸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라면을 많이 먹으면서 이게 프리미엄 라면을 냈을 때 잘 안 되는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죠? 다 국물이 좀 다르단 말이지. 면이 조금 다르거나. 네. 근데 결국은 제가 봤을 때 건더기 같아요. 건더기. 그럴 건더기가 거면 뭐라도 무파마가 세상을 지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파마도 옛날에 건더기가 좀 많긴 했고 그래도 저기 농심에서 욕 안 먹는 약간의 프리미엄 라인업이긴 해요. 무파마는. 근데 건더기가 너무 부실하단 말이지.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그런 프리미엄 라면들. 결국에는 농심이 옛날에 신라면 블랙 나왔을 때 봐봐요. 가격이 비쌌는데 들어있는 게 사골 스프밖에 없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국물만 좋았다는 거죠. 시각적으로 납득이 안 돼. 사람들이 라면이 비싸다는 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기 지금 그러면서 홈플러스에 가시면은 네. 그 일본에서 라면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홈플러스에. 드디어 일본 쪽으로 가는군요. 아니, 라면은 그래도 저기 종주국이 또 따로 있으니까. 아하. 그래서 건더기로만 보자 그러면 대만라면들이 대단하단 말이죠. 건더기가 엄청 많아요. 네. 근데 걔들은 또 팔각이라는 향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계속 먹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애매하죠. 네, 근데 그거의 중간을 잘 맞춘 게 내가 봤을 때 약간 일본 라면 같단 말이죠. 일본 찬양 가죠. 찬양은 아니야. 배울 건 배워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배울 건 배워야 된다는 게 네. 제가 그냥 이렇게 술 먹고 항상 하는 얘기가 친구들한테 라면 얘기를 하면은 정말 봉지랑 똑같이 라면을 또 한번 먹어봐야 될 거 아니냐. 건더기가 푸짐하게 들어가가지고 그런 걸 매일 먹자는 게 아니라 2,000원, 3,000원이더라도 그런 라면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에. 그래요. 네, 그래야지 그걸 프리미엄 라면이라고 우리가 사 먹을 수가 있는 거지. 건더기가 문제구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약간 설득력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은 딱 비주얼적으로 사실 라면은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먹는 기본적인 라면들도 사실 우리가 그 건더기를 추가해 먹는 느낌이냐. 뭐 파를 넣든 그렇죠. 계란을 넣든 계란 넣든. 그러니까 사실 건더기가 풍성하면 오히려 돈값 한다는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해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좀 이렇게 좀 풍성하게 들어가지고 이게 그 사발면에 물 붓고 뚜껑을 딱 깠는데 이게 막 그 원래 건야채들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물에 불어가지고 푸짐하게 했어 봐봐. 세상에 반쪽은 한 내 거 같거든. 다는 아니겠지만. 다는 안 돼. 라면 하나 가지고 그 정도까지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그거. 그러니까 반만 세상에 반만 그때만 내 거자고. 예. 3분 동안만. 알겠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네. 이 갓뚜껑이나 나머지 그런 프리미엄 라면들이 아직도 좀 개인적으로 자리를 못 잡은 것 같다. 그 김숯불을 어떻게 좀 고문으로 채용해가지고 이 라면 씹덕을 좀 채용해가지고 고문으로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 건더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을 너 혼자 하진 않았을 거고 그 비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당연히 저도 뭐 제조업 하고 있으니까 가격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단가가 중요하죠. 아주. 근데 그 가격을 만족도랑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해볼 만한 부분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가격을 올리더라도 그 소비자의 만족감에서 오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렇죠. 더 잘 나갈 수 있다는 거.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식으로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하거든요. 저거 참 맛있어 보인다. 비싸서 그렇지. 근데 매일 먹을 거 아니면 1년에 한두 번은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2,000원짜리 라면은 좀 납득하기 쉽지 않아. 그것도 매일 먹을 건 아니지만은 그 만족도를 높인다 그러면은 어떤 의미로는 그 한 명 한 명이 모이면 1년 내내 팔릴 수 있는 물건이니까. 그렇죠. 맞아요. 한 번은 좀 그런 게 나와줬으면 어떤가. 저도 가끔 이런 편의점에서 파는 뭐 그런 우동 종류나 뭐 그런 라멘 이런 거 팔잖아요. 그런 거. 그런 게 한 2-3,000원씩 하잖아요, 보면은. 맞아요. 2-3,000원씩. 가끔 한 번씩 사 먹어 보면은 라면 먹을 걸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담이고. 가끔
3천 원 그런 거 먹어보면은 뭐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돈값을 하긴 하는데 아쉽다. 약간 전체적으로. 아쉽지. 그러니까 뭔가 네. 진짜 라멘집 가서 먹는 거만큼은 당연히 안 되고. 안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살짝 향이 날라 그러다 말았다. 그렇죠. 맞아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죠. 네. 네, 그러면서 또 뭐 신상 라면들 얘기까지 또 해봤는 것 같습니다. 아우 좋아요. 이 라면도 어떻게 이렇게 라면 얘기는 계속 나올까요? 어떻게 보면. 라면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 나올 거예요. 라면 천국이 같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아니 뭐 저기 다른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네. 그런 거예요. 저기 뭐 미국에는 신라면 골드도 있고 신라면 그린도 있대. 그것도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골드랑 그린이 있어? 네, 그 해외에만 파는 라면들 좀 덜어 있어요. 네, 어. 그런 거 꼭 해외 마켓 가시면은 하나씩 사오시면 좋아요. 이거 약간 신기한 그런 경험이네요. 게 이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 게 있는 게 그 건더기 양이 해외가 뭐 양이 더 다르다. 많다 뭐 그런 게 있었던데 라면 바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그냥 뭐 우리나라 똑같은 거 내수 차별하는 거야 뭐. 씨발 족같네 대한민국 지금. 뭐 좋은 이야기에 붙여봤자 내수 차별하는 거야. 어쩔 수 없습니다. 진짜 너무하네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요번엔 제가 이제 드라마들을 이제 쭉 준비를 이제 많이 했어요. 보셨네요. 드라마들 최근에 많이 봤어요, 정말로. 최근에 심지어 뭐 약간 여담이지만은 이제 하와이 매트 유얼 머더 이제 9시즌을 다 보고 지금 이제 모던 패밀리가 11시즌인데 9시즌을 보고 있습니다. 네. 모던 패밀리 오랜만이다 진짜. 재밌었는데. 모던 패밀리 다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또 가는 수순이 있습니다. 저는 시트콤을 되게 좋아하거든. 항상 시트콤을 항상 보고 있어 나는 한두 편씩. 왜냐면 시트콤은 보면 기분이 좋아지잖아 어쨌든. 즐겁죠. 왜냐면 하루의 마무리. 택배 기사 이런 거 보고 난 뒤에 그런 거 보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정말로.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럴 수밖에 없지. 택배 기사 얘기는 뭐 나중에 해보겠지만 아무튼. 네. 그래서 아무튼 그 뒤에는 이제 빅뱅 이론으로 갈 건데 아무튼 그렇게 로테이션은 저는 돌리고 있어요 아무튼. 네. 근데 오늘은 이제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두 드라마가 있는데 네. 요 두 드라마를 하나로 좀 엮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국 좋습니다. 드라마 하나 이제 퀸메이커와 그리고 이제 미국 드라마인 이제 외교관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요 두 드라마인데 그 둘 다가 시트콤이에요? 그 좀 심각한 내용 아니요 둘 다 정치 관련 드라마죠. 그러니까. 시트콤 얘기는 그냥 그런 것도 많이 보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아니, 전혀 안 붙잖아 씨. 그냥 여담을 해본 거고요. 아무튼 요 두 드라마 왜 이 두 드라마를 엮었나 하면은 자칭 이제 퀸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페미니즘 드라마입니다. 솔직히 까고 말하면 PC하다. PC랑은 뭐 걔네 둘이도 싸우긴 하던데 뭐 아무튼 굉장히 이제 여성 서사라고 하죠. 여성 서사라고 이제 빨아주는 퀸메이커가 있고 이제 외교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인공이 여성인데 요것도 여성 서사라고 할 수 있죠. 주인공도 여성이고 이제 주요 역할에 이제 여성들도 이제 좀 나오고 하긴 하는데 메인 주인공은 어쨌든 여성 외교관 대사예요. 그래서 요 두 드라마 또 정치랑 또 두 개가 관련이 있다 보니까 한번 엮어봤습니다. 이 두 드라마가 여자를 다루는 방식이 얼마나 한 편은 족같고 한 편은 얼마나 훌륭한지. 현실적으로 좀 약간 픽션이 많이 가미돼 있네요. 그래도 뭐 나라를 아니 뭐 한 그런 집단을 이끌었던 뭐 그런 수장들은 대부분 뭐 저기 남자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우리나라 정치계에서는 항상 이제 비례대표 할 때 비례를 뽑을 때 1번은 항상 여자를 주죠. 그리고 홀수는 여자 주고 남자는 짝수 주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것도 역차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그렇긴 한데 뭐 아무튼 이제 퀸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처음에 이제 요 예고편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진짜 기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정치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치나 이런 좋아하죠. 뒤에서 음모 꾸미고 뭐 이제 뭐 그런 것들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죠. 우리 TV 때 속이 또 시큼하니까 그렇죠. 또 드라마도 그런 속에 이제 또 제가 또 이 화면 중에 착착 내서 붙는다. 정치질도 하고 막 뒤에서 협작질도 하고 뭐 그걸 원해. 그 정도 그런 아니잖아. 뭐 드라마 처음 봤다고 미친. 왠지 드라마들을 하도 정치 드라마 이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제가 프린세스 메이커 2년 했지만 제가 공주가 되진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프린세스 메이커를 하면 딸을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군요. 미친놈아. 이거 미친놈 아니야 이거. 제가 딸을 넣으면 현실 적응된지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누가 봐도 그 게이머 시점이 아빠인데 무슨 말이야 지금 저거. 그렇군요. 이거 본질을 잃었군요 제가. 진짜 게임 할 줄 모르네 하여튼.
아무튼 킹메이커. 네. 킹메이커는 이제 제가 이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던 드라마고, 왜냐면 이제 김희애 씨랑 문소리 씨, 이 투톱 여주인공이 나온단 말이죠. 이 두 분도 뭐 연기로 뭐 두말하면 서럽죠. 그렇죠. 김희애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약간 이제 전략을 짜는 이제 그런 참모로 나오죠. 참모로 나오고, 이제 문소리 씨 같은 경우에는 노동인권 변호사인데,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서울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배우 김희애, 이제 그러니까 황도희가 이제 네. 이 둘이 손을 잡고 이제 서울시장 이 남성 상대방을 이제 꺾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정치 드라마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이제 기대를 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이런 이제 어떤 뭐 물론 아까 제가 말했던 음모 협작 이런 것도 있겠죠. 뭐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로 승부를 한다든가, 뭐 민심을 얻는다. 민심을 뭐, 얻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뭐 어떤 이런 거 상대방에게 이제 비장의 한 수를 냈을 때 이제 상대방이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착 돌려서 이제 정치적으로 어떻게 받아쳐가지고 그 상황을 역전시킨다는 거, 이런 걸 보는 재미가 정치 드라마를 보는 재미잖아요, 정말로. 그렇죠. 이 있어. 약간 그런 거. 그렇죠.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뒤통수를 그렇게 탁탁 쳐줘야 되는 그런 맛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김경수 작가님,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 김경수 작가님이 이제 옛날에 펀치라든가 추적자, 더 트레이서 이런 게 이게 약간 요런 정치 드라마 쪽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네. 뭐 펀치 같은 경우에 이제 검사들 내부에 이제 그런 이제 정치 싸움이었다면은 그 귓속말이라고 이제 이제 법무법인 내에서의 싸움, 그런 것도 있어서 그거와 이제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보면 제가 지금 말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살아 있어요. 상대방의 약점을 어떻게 잡아서 그런 것들 뒤통수를 치고 하는 그런 흐름이 좋은데, 퀸메이커는 그게 없습니다. 없어요. 얘 맨날 하는 거는 맨날 김희애가 상대편 찾아가서 협박해. 맨날 너 그러면 족된다고 협박해. 맨날 맨날 그래. 그게 끝이야 정말로. 그리고 얘가 이제 전략실장이야. 왜냐하면 얘가 어떤 은성그룹이라는 약간 이제 이 세계관에서 이제 최대 약간 삼성 같은 대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심지어 회장도 여자야. 회장도 여자야. 근데 약간 악역이겠죠, 당연히. 이제 그렇겠네. 거기서 이제 미래 전략 기획실장을 하다가 어떻게 회의를 느껴서 이제 거기를 박차고 나와서 이제 여기 문소리랑 손을 잡고 얘를 서울시장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면은 은성그룹의 요 사위가 그 서울시장에 출마를 했거든. 그럼 또 약간 복선 막기 위해서 뭐 이제 뭐 그런 건데, 그러려면은 이제 이 대기업에 맞서서, 이 자금력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대기업의 이 협작에 맞서서 얘네가 어떻게 그걸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느냐, 현명하게. 없어, 그런 거. 없어. 맨날 김희애는 맨날 당하고 울고 막 울어서 막 이러고 있고, 문소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맨날 뭐 그냥 뭐 입 바른 소리나 맨날 하고 댕겨요. 그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전혀 그 쫄깃함이나 그런 긴장감이 없어요, 하다 보면. 그리고 난 제일 짜증났던 게 뭐냐면은, 이제 처음에 문소리는 막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인권 변호사 막 옥상 올라가서 막 투쟁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어디 막 철탑 같은 데 올라가서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럼 처음에 애가 좀 후줄근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김희애가 이렇게 꼬셔가지고 이제 함께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완전 변신이야? 변신을 하잖아. 상상을 해보세요. 여성 정치인의 그 디폴트한 이미지 있잖아요. 클리셰한 이미지. 클리셰한 헤어스타일. 어떤 헤어스타일이죠? 그 약간 저기 아줌마 파마 같은 거에다가 좀 이렇게. 이 새끼 진짜 모르네. 그 약간 우리 정치인 저기 왜 저한테 화를 냅니까? 드라마가 별로라 그랬는데. 쿵짝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되게 우리 정치인들 이제 클리셰한 이제 그런 선거 포스터들 보면은 이제 여성 정치인들은 좀 그래요. 약간 짧은 숏컷은 아닌데 약간 단발에 살짝 넘긴 머리에 안경 쓰고 뭐 약간 그런 딱 디폴트한 헤어스타일이랑 옷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 게. 옷 스타일이요. 얘네가 이제 변신시킨다고 확 했는데 얘가 이제 딱 긴 머리 후줄근하던 머리를 자르고 이렇게 탁탁 해서 나오니까 막 주변에 막 같이 이제 그 선거 캠프 사람들 막 박수 치는 장면이 있어요.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선거 캠프에서 이제 오태가 살라고 이제 코르셋을 씌운단 말이에요. 코르셋을 막 해. 여기서부터 뻔해진단 말이에요. 이제 나중에 토론 나가서 코르셋이 답답하다고 코르셋을 벗어서 패대기 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코르셋을 벗어 던져야 된다고. 그럼 그런 얘기를 벗어 던졌는데 쿵 그러면서 나보로 만들어가지고 이제부터 정치판이 쉽지 않을 걸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 이게 약간 페미니즘적인 요소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서
코르셋을 항상 벗어야 된다고 그런 주장을 했었잖아. 그렇죠. 근데 처음에 그 여성 정치인으로 나타난 그 모습 자체가 존나 디폴트하게 클리셰한 게 완전 코르셋인 거야. 그렇네. 여성 정치인의 앞뒤가 코르셋을 하고 나오면 그때는 와 하다가 나중에 코르셋을 벗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 새끼들은 앞에서 지들이 하는 짓을 모르나라는 생각이 좀 앞뒤가 좀 안 들고요. 맞는다. 아무튼 그런 게 있었고요. 그거에 반해 이제 외교관 같은 경우에는 좀 네. 요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배경이 어떠냐면은 어떤 세력에 의해서 영국 군함 그러니까 그냥 군함이 아니고 그 이제 비행기도 뜨고 내리는 그 군함 있잖아요. 항공모함? 항공모함이 폭발 테러가 일어나요. 뭐 어뢰를 맞았나 그래요. 네. 그래서 주 아프가니스탄 대사로 발령될 예정이었던 이제 캐서린 와일러가 주인공이에요. 캐서린 와일러가 이 사건 영향으로 아프가니스탄이 아니고 영국 대사로 발령이 받게 되는 거예요. 자국을 보호해라. 아니 미국 대사야. 아, 미국 대사인데 아, 이제 영국 오케이. 그러니까 영국 대사로 이제 파견을 간 거죠. 미국인데 미국에서 그 가서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영국과 미국은 동맹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이제 미국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가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각종 이제 영국이나 이런 데서 이란을 지목을 한단 말이에요. 이란은 또 우리의 주적이죠. 테러의 배후다. 이란도 우리의 주적인 거 아시죠? 그렇죠. 대통령께서 이제 공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그만하세요. 개인적인 방송하세요 그런 거는. 공언을 하셨어요 진짜로. 아무튼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우당탕탕 이제 정말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는데 저는 이제 여기가 퀸메이커를 보고 이 드라마를 봤을 때 이렇게 드라마의 수준 차이가 이렇게 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한 게 이 드라마는 정말 계속해서 사건이 터지고 어떻게 얘가 막으려고 고군분투하고 또 이렇게 했는데 누군가 뒤통수를 치고 거기서 또 얘가 이제 어떻게 해서든 수습을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영국 이게 이제 군함이 침몰해서 이제 막 뭐 21명인가 죽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심지어 이게 항공모함은 인양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이건 떠내려가고 있는 거야. 계속 항공모함 계속 떠내려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랑 이제 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이제 같이 이제 뭐 구조를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은 근데 이제 영국 총리 이 새끼가 미친 새끼가 이란이 만약에 실제로 인터뷰할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 장례식 가서 막 그 뭐 유족들이 막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막 하니까 이란이 배우라면 배우라면은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거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또 이제 미국 대통령이 영국으로 오고 있어. 그러면 이제 대사는 이제 좆된 거야. 이제 얘의 정보에 따르면 이란이 아니야 배우가. 아니야. 이란이 아닌 건데 어쨌든 와서 근데 얘가 만약에 미국 대통령도 약간 조금 그렇게 똘똘한 사람으로 나오지. 약간 트럼프 좀 갈랑말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와. 좀 사진 찍히는 거 좋아하고 있잖아. 약간 그런 사람으로 나오는데 얘가 와서 보면 뻔한 거야. 얘가 와서 이제 둘이 같이 공식석상에 서면은 이거 동조할 거다. 이거 둘이 절대 같은 공식석상에 세우면 안 된다라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한 존나 진짜 뒤에서 정치적인 공작과 이런 것들이 너 외교관이 무슨 일 하는지 모르죠. 솔직히 말하면 정확하게 무슨 일 하는지 모르잖아. 그죠? 아니요. 저는 저 빼고 세상 사람들 무슨 일 하는지 절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외교관까지 가지 맙시다. 그렇죠. 너 무슨 일 합니까? 남한테 나도 잘 모르겠어 이제는. 그렇습니까? 네, 안타깝네요. 우리 서로 알아가도록 합시다. 다음에는.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외교관이 이 드라마를 보면은 외교관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외교관이 그냥 돈 먹는 하마가 아니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그 대통령을 설득하기, 이쪽 총리를 설득하기 위해 이쪽 장관과 만나서 이런 막 그런 정치적인 협상을 하고 지금 자기들 미국 내부에서도 이제 그런 정치적인 협상을 하고 이제 나중에는 결국 대통령한테 잘릴 각오를 하고 이제 막 그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너무 재밌어요. 이게 3회까지가 그런 내용인데 3회에서 약간 1부가 끝난 느낌이고 8회까지가 있거든요. 그 뒤에도 뭐 이제 다른 이제 이 뒤에 이란이 배우냐 아니냐 뭐 러시아가 배우냐 이런 내용들 쭉 펼쳐져요. 그런데 마지막에 반전까지 해서 이 8회가 정말 퀸메이커 따위 볼 시간에 이거 2번 봐라. 그리고 퀸메이커 그거 볼 시간에 더글로리 너 한 9번 봤지. 그렇지. 너는 그걸 보세요. 근데 이 드라마는 좀 약간 단점이 뭐냐면은 계속 외교적인 어떤 행위들이 벌어지니까 요거를 딴짓하면서 볼 수 없는 드라마예요. 이 잠깐 놓치잖아?
그러면 뭐 많이 흘러갔어. 제가 얘기하는 그 걔가 누구지? 지금 제가 왜 저러고 있지? 다 놓쳐요. 그러니까 집중력을 요한다. 집중력을 요하고 애들이 약간 은유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직설적으로 얘기 못하지 외교관이. 그렇죠. 자기 말 맞아요. 한마디 한마디가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얘기했다가도 너 그랬단 말이지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 드라마는 약간 집중해서 봐야 되는 드라마다라는 거. 그냥 가볍게 볼 드라마는 아니고 그래서 약간 진입 장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지. 우리가 신 PD를 잘생기지 않았다 그러지 못생겼다고 얘기 하지 않죠. 그래요. 그 얘기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외교관이 하는 일이죠. 부드럽게 이렇게. 잘생기지 아니지 아니야 하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대놓고 잡 같다 그럴 수 없다. 잘생긴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못생겼다고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식의. 그것도 좀 부드러운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좀 많이 부드럽네요. 씨발. 네. 얘기하시죠. 그리고 저는 이 드라마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여성이잖아. 그리고 이제 남편이랑 같이 이렇게 발령을 받는단 말이에요. 남편도 전 대사야. 그러니까 전에 근데 얘가 자꾸 자기 정치를 하려 그래. 자기가 돋보이려 그러고 와서. 자기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권한이 없는 애인데 이제 왜냐면 그 전에 대사나 정치를 하면서 쌓였던 인맥들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약간 자기 정치를 좀 하려 그래서 와이프랑 또 이러고 부딪히고. 그러니까 이 여성으로서의 그런 것도 놓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와이프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여성 서사라 그러면은 약간 여성인 점을 거세시키거나 남성 역할인데 그냥 여성을 갖다 넣거나 아니면은 남성을 그냥 족병신 만들거나 킹메이커처럼 뭐 그 둘 중 하나인데 이 드라마는 그냥 여성으로서 그 자체로 그냥 여성으로 그 여성. 자체의 주인공인 그 부부의 관계에서 이제 와이프로서 아니면 여성 대사로서 그런 것들을 온전히 다루고 있는 드라마라서 저는 매우 훌륭했다 이 드라마는. 그래서 꼭 어떻게 한번 보면은 보셨으면 이분법으로 남성 여성으로 나눈 게 아니라 인간이죠. 인간으로서의 그렇죠.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맞아요. 그 심지어 이 드라마에서도 여성에 대한 편견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성이니까 막 무슨 얘는 그렇게 갇혀 있고 이런 걸 막 싫어하는 사람이거든. 개선이 말로는. 근데 또 영국 와서 이제 뭐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론 자기에 대한 안 좋은 여론을 바꾸기 위해서 또 뭐 보그지랑 인터뷰하고 화보를 찍고 뭐 이런 장면도 나온단 말이에요. 막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감 없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게 PC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거지. 반대로 해가지고 우리 남성한테 그런 뭐랄까 남성 코르셋 없으니까 트렁크라 그래야 되나? 트렁크를 씌우면은 그런 거지. 트렁크를 씌우면 남자가 그것도 못하냐? 남자라면은 아니면 네가 남자면은이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그런 부분이 얘기 들었을 때 잘 표현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고뇌. 인간으로서 뭐 여성으로서의 고뇌도 당연히 나오고 와이프로서의 고뇌도 나오고. 그래서 이 드라마는 뭐 물론 클리셰한 진행도 많긴 한데 이 정도면은 진짜 훌륭한 정치 드라마입니다. 제가 본 것 중에서도 꽤 손꼽히는 정치 드라마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마지막에 반전을 주면서 시즌 2를 예고하면서 시즌 2 제작 확정까지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킹메이커 보지 말고 외교관 봐라 이상입니다. 네. 저도 저기 뭐 정치적 신념이 한 당만 지지하지 않으면 보고 싶은데 붉은 당.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북쪽에 있는. 박영도 얘기하지 않았고 컬러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다 제 입으로 얘기했네요. 되게 굉장히 정치적인 제스처. 그렇죠. 다 저기 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이상합니다. 방향도 없고 색깔도 없다. 그렇습니다. 진짜 정치인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뭐 하면서 마무리 좀 할 수 있을 건데 짧은가요? 왜냐하면 아직 둘 다 안 나왔는데 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라 그래야 될까요? 그냥 저한테는 헐리우드 그 잡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드웨인 존슨? 드웨인 존슨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드웨인 존슨이 나오게 밭을 깔아준 사람이지. 네,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에서 곧 공개를 예정하고 있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관련 컨텐츠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그 인간 아놀드를 다룬 그 아놀드라는 다큐멘터리와 그다음에 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라는 영화 캐릭터가 드라마로 나오나? 아니요, 드라마. 푸바. 푸바가 예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좋아요. 그냥 저한테는 헐리우드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그렇죠. 사실 뭐 최근에 뭐 드웨인 존슨이니 뭐 허준이니 어쩌니 해도 사실 김숙불님의 그 영원한 그 뭐랄까 뮤즈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심지어는 좀 그런 건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는 미국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그 미국이 내세운 아메리칸 드림. 그러네. 네, 주지사 어떻게 주지사까지 했지 근데? 그렇죠. 주지사까지 되고 어. 그다음에 뭐 배우도 되고 그렇죠. 그다음 터미네이터도 되고 그래가지고 정말 아메리칸 드림의 아 그 배우가 자체- 된 거랑 터미네이터가 된 건 따로인가요? 터미네이터는 좀 이거 좀 다릅니다. 좀 엄밀히 그렇군요. 말해가지고. 아뭐 좀 다르긴 네. 하죠, 맞아요. 네, 그러면서 정말 좋은 영화들 많이 찍었었고 네. 그래서 뭐 물론 뭐 이혼도 한번 하시고 뭐 그런 게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은 네. 바람 한번 피시고 뭐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노년까지 좀 잘 지내고 있는 옛날 배우가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죠. 약간 실베스타 스텔론이랑 딱 좋은 라이벌 구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아직도 좋은 라이벌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은퇴했는 배우들도 많잖아요. 지금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은 근데도 불구하고 좀 아직까지도 왕성하진 않지만은 은퇴했는 배우들에 비하면은 또 제가 좋아하는 배우니까 자주 나오시고 그다음 뭐 이렇게 또 컨텐츠도 만들어진다 그러니까는 그럼 뭐 되게 반갑더라고요. 아, 그래서 실제로 영화가 아니라 또 드라마로 나온다 그러니까 더 반갑더라고요. 왜냐면 드라마는 좀 기기노업으로 볼 수 있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옛날에 그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드웨인 존슨하고 격이 다르다 그런 거는 다르죠, 확실히. 개그 연기를 굉장히 잘한다. 아, 네. 진짜 아놀드는 재밌어, 진짜로. 재밌어요. 재밌어. 네. 네. 그래서 푸바도 얘기 대충 들어보니까 좀 은퇴했는 전직 요원이 뭐 좀 약간 얼렁뚱땅 뭐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딸도 요원인데 그 딸과 뭐 이렇게 같이 뭐 하는 그런 네. 약간 그 가족 개그 꼰대 액션 약간 그런 거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뭐 라떼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딱 그 느낌이다.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좀 한동안 못 봤던 뭐 아놀드의 그런 진짜 웃기는 모습들. 그간 터미네이터 시리즈에서 좀 뭐랄까요 기계로서 어거지로 웃기는 재미는 있었어요. 저 기계가 웃길라 그런다. 저 기계가 인간적인 척하면서 그런 갯모에 과몰입 멈춰. 뭐 그런 거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그 인간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로서 연기를 하면서 정말 재밌는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참 희한한 게 실베스타 스텔론도 얼마 전에 이제 그 파라마운트에서 이제 그 털사킹이라는 드라마 그렇죠. 네. 저도 그걸 봤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뭐 엄청 그거는 이제 재밌더라고요. 개그물이 아니라 약간 정통 갱스터물 그쪽에 가까운데 느와르에 가까운 뭐 약간 그렇죠. 그런 거죠. 네. 이번에 또 이 약간 둘이 뭐 짜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약간 그러니까, 계약을 둘이 뭔가. 계약이 내가 드라마 하고 네가 1년 뒤에 네가 해라. 약간 그런 약간 식으로 서로 하는 거 아닌가? 서로 열심히 하자. 겹치지 말자 그러면서 하지만 비슷하게 하자 뭐 그런 거 뭐 약간 있지 그런 않을까? 말이요. 네. 그러면서 그 약간 그런 거 있어. 저도 좋아하고 있었는데 네. 이거 나만 좋아하나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최근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인터뷰 진짜 최근인지 모르겠는데 최근 이제 네. 사이트에 올라온 거 보니까 네.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스스로 제일 저평가된 영화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는 네. 그 라스트 액션 히어로라는 90년대에 나왔던 영화가 있어요. 저는 보지 근데 못했군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 네. 약간 되게 마법적인 요소 때문에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그 배우 이름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네. 그 사람이 영화에서 존재하는 사람인데 네. 어떤 마법적인 힘 때문에 현실 세계로 나오게 된 거야. 그 캐릭터인데 현실 세계로 네. 나오게 됐다는 거. 나오게 되면서 그 아놀드 슈왈츠네거를 엄청 좋아하는 꼬마가 이렇게 그 아놀드 슈왈츠네거랑 모험을 하면서 막 현실 세계에도 부딪히고 막 그런 거. 네. 재밌을 것 같은데. 엄청 재밌어요. 재밌고 그 영화 안에서는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영화 배우기 때문에 네. 진짜 영화 배우로서 영화 그 캐릭터기 때문에 네. 그 막 가진 영화 캐릭터들하고 이렇게 막 부딪혀요. 막 2D 캐릭터도 나왔다가 막 까메오고 막 별의별 캐릭터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영화를. 너무 재밌었는데. 그 댓글 보니까 나도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네, 그래서 이게 그래도 이게 나만 좋아하는 그런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그런 뭐랄까 좀 이제 더 이상 그런 마초적인 모습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그런 하고 약간의 그런 꺾였던 시절의 영화가 아니라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구나. 네, 그런 의미로서 참 그 마무리가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옛날에 그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임신하는 영화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트윈스인가? 어렸을 때 되게 재밌게 본 기억이 있거든. 뭐 지금 내용은 잠깐만. 하나도 그냥 임신해서 애 낳았다는 것밖에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되게 재밌게 본 기억이 있어서 그래요. 네, 트윈스는 아니었었고 갑자기 제목인데 영화를 너무 많이 찍으셔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거 비슷하게 유치원에 간 사내도 진짜 재밌었고 트루라이즈도 재밌었고 트루라이즈도 진짜 재밌었고 재밌었죠. 그래서 재밌는 영화 그러니까 그 뭐 인터레스팅 그런 터미네이터 같은 재밌는 영화도 정말 많이 찍었고 그다음에 정말 웃긴 이런 퍼니한 영화도 진짜 많이 찍었던 그런 그런 배우의
뭐랄까 이제 그 두 가지 컨텐츠가 곧 그 넷플릭스에 올라온다. 기대가 많다. 네. 일부러 두 개를 이제 같이 조금 그렇게 끌고 한것 가려고 같아, 하는 기획을. 거겠죠. 붐업시키려고. 예, 그래서 약간 뭐 그 배우의 예우를 해주는 것 같아. 이 사람의 그런 드라마나 컨텐츠를 만들면서 이 대단한 배우의 커리어를 우리 한번 다시 보자. 예. 그래서 푸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음. 공개되면 진짜 웬만큼 개망작이 아닌 이상은 이거 리스펙트가 있으면 무조건 봐야죠. 리스펙트가 있으면은 일단 보고 저희가 한번 웬만하면 다뤄보는 걸로. 근데 진짜 개 존망하면 어떡하지?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좀 쟤네가 약간 잘 만들어진 양품의 드웨인 존슨이기 때문에 극과 극이 있습니다 분명히. 양품에. 성공도 하시지만 날아갈 때는 진짜 가차없이 날아가십니다. 근데 약간 이제 왜냐면은 저기 뭐 아까 말했던 그 누구냐 실베스타 스텔론도 그렇고 여기 네. 이제 아놀드도 그렇고 두 분 다 이제 짬밥도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영화나 이런 경력들이 길었으니까 저 털사킹도 딱 보면은 이제 실버스타 스텔론 형이 자기한테 딱 맞는 역할을 딱 골랐더라고요 진짜로. 왠지 그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역할 골랐는데 왠지 아놀드 형님도 왠지 자기한테 딱 맞는 역할 재밌는 걸 골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떻게 보면. 내 거다 싶은 게 또 있었는가 내 봐요. 거다. 딱. 왜냐면 둘이 계약이 있다니까 그런 거. 야, 내 거다 싶은 거 있던. 나도 내 거다 싶은 거 있던데. 그래. 그러면은 네가 하고 내가 할게. 내가 하고 나가서 하고. 그런 계약이 있지 싶어요. 그래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왠지. 기대가 많다.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화면좀더 특집 요즘 화면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와 신난다. 진짜 약간 입이 마르는데요. 이제 둘이 한 물 다 시간 반 마셨어. 이상 떠들라니까 입이 약간 마르네요. 네. 네, 그래서 뭐 우리 화정인 여러분들도 보시는 거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제를 안 잡았으니까 그래서 네. 요즘에 무엇을 보시는지 댓글로 저희들에게 또 많이 알려주시면 공감대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매주 알려주시는 분이 계시죠? 굳이 알고 싶지 않은데 자꾸 알려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 직업입니다. 직업은 귀칼이 없습니다. 열심히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뭐 신 PD가 추천을 했는데 네. 뭐죠? 슬픔의 삼각형? 네, 맞습니다. 네, 무려 헤어질 결심을 꺾었다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저기 방송하기 전에 이거 할 거다 그래서 잠깐 봤는데 나름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재밌나 한번 보자. 네, 한번 봅시다. 네. 사실 뭐 요즘같이 표값이 비쌀 때 좀 네. 뭐랄까 좀 작은 영화들, 모험적인 영화들 도전하기 쉽진 않지만은 네. 이런 상황에서 또 남들은 보는 것도 착 캐치했을 때 그 쾌감이 또 장난이 아니거든요. 미안한데 이건 작은 영화는 아닙니다. 그러면 큰 영화를 봤을 때 그 쾌감이 더 배가 되거든요. 주연들 면면을 봐. 작은 영화가 아닌가. 큰 영화 큰 재미. 좋다. 신난다. 좋다. 네. 네, 그렇게 한번 또 보고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요즘 화면 특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한 주도 심하게 화면에 중독되어 만나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봐요.